저는 그 무슨 교육을 전공하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솔직히 말하면 우리 아이가 4살쯤에 우리 와이프가 애 키우는 거 보니까 서글퍼가지고 제가 비키락하고 제가 아이를 이제 키우기 시작했죠. 원래로 20년이 넘었습니다. 우리 아이는 지금 이제 서울에 있는 모대학 4학년, 경영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이고요. 군대도 갔다 오고 교환학생도 나갔다 오고 이래가지고 지금은 로스쿨 가겠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들께서는 이렇게 보통 학부모연수 오시면 강사분들이 거의 반은 이제 그 교직에 오래 계시다가 은퇴한 교장 선생님 출신, 또 반은 관련 전공자들, 뭐 교육학, 심리학, 뭐 상담학 이런 것들 전공하고 그런 일에 이제 그 종사하시는 이런 분들이 대부분 어머니들 만나 뵈러 오는데 저는 그냥 여러분들이 왜 애 키울 때 좀 답답하거나 궁금하거나 하면 옆라인 언니 찾아가죠. 그 여러분들이 찾아갈 수 있는 옆라인 언니 중에 가장 경험이 풍부한 오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제가 우리 아이 어린이집 다니거나 유치원 다닐 때 보면 엄마들이 대부분 이제 아침 일찍 그 아이를 이렇게 데리고 내려와서 차에 실어 보내죠. 보내고 막 빠이빠이 한 다음에 속으로는 아이고 속 시원해 하면서 그냥 올라가기 좀 그래가지고 모였던 엄마들끼리 언니 우리 집에 가서 차 한잔 할래요 하면서 이렇게 사귀기 시작하죠. 그리고 혹시 그 집에서 먼저 키운 경험이 있고 이러면 막 묻고 또 받아 적고 외우고 막 이러잖아요. 저도 이제 어린이집 보낼 때 제가 그렇게 했는데 우리 집사람이 이제 일찍 출근하면 제가 아이를 항상 어린이집 유치원 보내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아무도 저보고는 오빠 올라가서 차 한잔해요 하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저는 참 외로웠어요. 어디 물어볼 때도 없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이제 시내 나가가지고 당시 대구에서 제일 큰 서점이 제일서점, 지금은 뭐 영풍, 교보, 알라딘 뭐 다 내려와 있지만 그 시내 한복판에 이제 제일서적, 제일문고가 있었는데 거기 이제 그 육아 코너 가가지고요. 거기 나와 있는 거의 모든 책들을 이제 읽으면서 그렇게 막 그 장님 코끼리 더듬듯이 이렇게 그렇게 시작했어요. 우리 아이 4살 때. 그렇게 책을 읽다 보니까 수많은 이제 수백 권의 책을 읽으니까 공통적으로 딱 하나가 잡히더라고요. 제가 그럴 때 뭔가 하면 공부를 잘하려면 아이가 책을 좋아해야 한다더라. 많이가 아니에요. 책을 좋아해야 한다더라. 그 공통점이 딱 하나 잡혔어요. 근데 마침 제가 사는 곳이 이제 달서구인데 달서구 송현동에 우리 집사람이 이제 학교 교사인데 학교 갔다 퇴근해 오다가 그냥 막 문을 연 어린이 전문 서점을 하나 발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하고 아이를 끌고 이제 그 서점을 다니기 시작했죠. 우리 아이 4살 때. 그래가지고 그 짓을 일주일에 한 번, 늦어도 열흘에 한 번씩 항상 아이를 손을 잡고 이제 어린이 서점을 다녔거든요. 그 서점 이름이 호세오치라고 들어보신 분 있어요? 들어보신 분? 아무도 없어요. 한 분 딱 있네요. 혹시 전에 제 강의를 들으신 분 있어요? 아무도 없죠? 한 분 있네. 어디서 들었어요? 우리 카페 회원이에요? 그래요? 이야, 반갑네. 어떻게 우리 카페 들으셨어요? 대구맘 타고? 대구맘에서 그 유명한 사랑스러운 너희님 지금 저 뒤에 와 있잖아요. 알아요? 몰라요? 대구맘 타고 우리 카페는 알면서 그 대구맘에 소개한 분은 모르는구나. 아유, 하여튼 반가워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린이 서점을 우리 아이 4살 때부터 전집하는 서점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린이 전문 서점. 대구 이제 몇 군데 없죠. 다 망하고
전국에 80군데 정도가 있었는데 지금 다 문 닫았어요. 인터넷 서점 때문에도 그렇고 엄마들이 푸르미 아빠의 세례를 받아가지고 전부 전집 사재기 하니라고 다행문 책을 안 사니까 다 망했죠. 여기 칠곡에도 하나 있어요. 개똥이인가? 개똥이라는 서점 알아요? 네. 없어졌어요? 여기는 이제 하도 장사가 안 되니까 전집하고 같이 하다가 없어졌구나. 아, 옮겼어요? 예, 안타깝습니다. 달 쓰고 있는 그 어린이집 무슨 호시오치도 이제 망했는데 지금 아직 망해가고 있어요. 완전히 망한 건 아니고. 우리 아이 중학교 때까지 그 서점을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다니면서 계속 좋은 어린이 책을 사서 읽히고 이런 경험이 제게 있고요. 그걸 이제 좋게 본 그 어린이 서점 주인께서 저보고 우리 아이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엄마들에게 그 서점에 오는 단골 엄마들에게 그 자녀교육에 대해서 좀 강의를 해달라고 해가지고 제가 그 서점으로부터 받은 도움이 커서 참 고맙잖아요. 그래서 그 은혜를 갚는 마음으로 2005년부터 그 서점에서 자녀교육 강의를 매주 한 번씩 나가서 지금 올해까지 12년째 하고 있어요. 매주 금요일만 되면 방학 때를 제외하고 부모교육 하고 있죠. 한 학기는 잠수의 공부법, 한 학기는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수학 공부법, 한 학기는 우리 아이가 책을 좋아하게 하려면 뭐 이런 주제로 학기마다 이제 주제를 달리해서 그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지금 강의하고 있는데 그 주제는 자기주도 학습을 위한 코칭 방법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런 이야기 왜 장황하게 하는가 하면요, 제가 여러분들 앞에 무슨 전문적인 지식이나 이론을 말씀드리러 온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여러분들이 그 고민했던 그런 고민들을 제가 똑같이 하고 아이를 키웠으니까. 우리 애는 학원 한 번도 안 다녔어요. 이른바 자기주도적으로. 영어는 잠수내 공부법을 하고요. 수학도 잠수내에서 제가 배워가지고. 또 뭐 있노? 하여튼 차차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또 하나의 중요한 경험은 이제 우리 아이 초등학교 3학년 때 잠수내 커가는 아이들이라는 자녀교육 포털 사이트가 생겼죠. 아시는 분 있어요? 회원이신 분. 예, 회원도 있고. 저는 이제 잠수내에서 초창기부터 활동해서 제가 이런 말을 제 입으로 하면 좀 부끄럽긴 하지만 어머니들의 이제 귀를 좀 이렇게 열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잠수내 전설적 회원이라고. 제 대화명만 되면 모르는 사람이 없었어요. 모르면 간첩이죠, 간첩. 실제로 우리 아이가 현역 때는 지금 대학생 되고 이러니까 뭐 제가 글도 안 쓰고 이러지만 우리 아이 고3 때까지만 해도 제가 잠수내 글을 쓰고요. 그 서울에 올라가서 잠수내 회원들 대상으로 3년 연속 강의도 하고. 제가 특히 이제 책 읽기 관련해서는 제가 어떤 아이들 어린이 책을 소개하면 잠수내 저한테 원고료를 주고 이랬어요. 그러니까 뭐 잠수내에서 이렇게 가장 유명한 회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두 가지 경험 때문에 이제 어머니들께 어떤 이제 몇 가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제가 원래 이제 이번 학기에 초등학교 30군데 초등학교에서 제가 학부모 연수를 하는데 딱 학정 초등학교만 저한테 주제를 초등 독서로 해달라고 의뢰를 해왔어요. 선생님이 뭐 좀 아시는지. 제 이력에 이런 거 안 써놨거든요. 교육청에 내는 제 이력에 이런 이제 뭐 어린이 서점 뭐에서 이런 거 안 써놨어요. 근데도 나머지 30개 학교 중에 25개 학교가 저한테 부탁한 그 주제가 뭔지 알아요? 우리 아이 특성에 맞는 영어 공부 시작하기. 그거 하면 이제 제가 잠수내 소위 말하는 엄마표 영어 공부법을 가지고 이제 어머니께 소개하는데, 혹시 그게 필요하시면 다른 학교 강의를 우리 카페도 들어보시면 돼요. 다음 카페 대구부모교육연구소를 검색하시면 제가 지난 5년 동안 한 모든 강의가 동영상 또 mp3로 올라가 있습니다. 뭐 치사하게 뭐 회원가입하면 승인하고 이런 거 없어요. 저는 회원가입도 안 하고 그냥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건 다음의 정책이죠. 최소한 회원가입은 하도록 하고 있으니까 그 외에는 뭐 어떤 조건도 없어요. 등업이니 뭐 치사하게 뭐 댓글을 몇 개 달아야 뭐 무슨 회원이 되고 뭐. 저는 어떤 카페 들어갔다 그런 것도 있으면 짜증나요. 뭐 게시물을 몇 개 쓴다든지 뭐 그런 거 하나도 없고요.
그 다른 주제에 관해서 그 필요하신 분이 있으면 수학 공부법도 그렇고요, 영어 공부법도 그렇고 다른 강의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저게 지금 카페 회원 늘리려고 지금 카제 이런 생각 가신 분이 있으면 우리 카페 안 들어오시고 제 강의를 들을 수 있는 방법, 유튜브에서 검색하시면 돼요. 유튜브에서 잠수네 또는 잠수네 공부법 이렇게 검색하시면 뜨는 게 제 강의밖에 없어요. 전국에서 이거 엄마표 공부법 강의하는 사람이 딱 둘이 있는데 하나는 잠수네 운영자. 잠수님은 이제 그 온라인 정책을 철저하게 사용하기 때문에 오프라인에 강의를 공개하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죽었다 깨나도 그걸 볼 수는 없고요. 아쉽더라도 꼴 보기 싫더라도 이제 도움을 받으시려면 유튜브에서 제 강의를 들으셔야 돼요. 요즘 유튜브에서 그 영어를 검색하시고 우리 카페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우선 너무 이렇게 짧은 이야기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저는 어릴 때 이제 아이를 키울 때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제가 겪은 어려움을 내 사랑하는 아이는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 여기서 출발했어요. 저는 아버지가 제 초등학교 1학년 때 돌아가셨어요. 우리 삼형제가 있었는데 형, 제 동생 이렇게 3명이 있어요. 근데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형이 4학년 때, 동생이 6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어머니 혼자서 공장에 다니면서 이제 저희들 키웠죠. 삼형제를 다 키울 수가 없어서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 친척집에 보내졌어요. 뭐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형제들이 다 그랬죠.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아무도 중학교를 못 갔어요. 너무 불우한 이제 어린 시절 보냈거든요. 그래서 저는 중고등학교를 못 다니고 공장에 다니면서 틈틈이 검정고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릴 때 뭐라고 생각했는가 하면 내 인생이 안 풀릴 때마다 항상 나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공부를 충분히 못해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를 딱 낳고 나서 내가 딱 보니까 갑자기 내게 없던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총각 때는 전혀 없었는데 아이가 딱 생기니까 내게 아버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 제가 겪었던 어려움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 정말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이제 아이를 키우기 시작했죠. 근데 마음은 이런데 처음 시작은 근데 제가 겪었던 아쉬움을 겪지 않게 하려고 아이가 아빠한테 어려움을 겪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많으실 텐데 집에서 애 키우다 뚜껑 열려가지고 애 막 박살 내고 막 수학 문제집 풀리다가 막 문제집 똘똘 말아가 머리 때리고 그것도 안 되면 쓰레기통에 문제집 쳐맞고 니 같은 건 공부할 자격이 없었다고 웃는 거 보니까 다 경험 있네. 그리고 한 2시간쯤 지나면 정신이 차려지고 쓰레기통에서 다시 문제집을 꺼내가지고 펴기 시작하죠. 그래서 애는 울면서 침대에 갔는데 맨정신으로 생각하면 너무 미안하잖아요. 가만히 보니까 별것도 아니었는데 그래가지고 또 그냥 재울 수 없어가지고 막 자는 애한테 가가지고 끌어안고 울면서 엄마가 아까 미쳤나봐. 우리 아들 사랑해. 엄마가 다시는 안 그럴게. 속으로는 나 내일 정신과 가봐야지. 그때 애들은 속으로 엄마 내일 또 갈 거면서 이런 수없는 나날들 보냈죠. 저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할 말이 많죠. 저도 수많은 실패와 좌절, 그죠? 아이와의 갈등 이런 걸 경험하고 그렇다 하더라도 정신과 가면 안 되고요. 그렇다고 또 학원 보내도 안 되고 어머니도 극하다가 이제 좀 크면 아이고 이카다 내 애하고 내하고 원수 되겠다 하면서 차라리 이럴 바에는 학원 보내자 이카죠. 그때부터 이제 애를 포기하게 돼요. 학원 보내고 뭐 잘할 것 같지만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사람 누군지 알아요? 우사인 볼트죠. 어떻게 생겼어요? 잘 뛰게 생겼죠? 이 사람은요? 알죠? 어떻게 생겼어요? 아니
뭐 못생기고 이런 거 말고 잘 뛰게 생겼어요. 뭐 이런 거. 뭐 둘이 만약에 시합을 붙이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볼트하고 둘이 붙이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꽃마다 거리에 따라 뭐 종목에 따라 뭐. 아니 솔직히 말해보자고요. 그러면 자 제가 도로 물어볼게요. 자 지금 옆라인 엄마가 애를 키우는데 초등학교 1학년인데 벌써 구구단 다 외우고 막 어떤 학원 보는데 하루에 단어 30개씩 외우고 그렇게 하고 있어. 우리는 근데 책도 잘 못 읽어. 그럼 어떤 생각이 들어요? 옆집 애가 나중에 좋은 대학 갈 것 같아? 우리 애가 좋은 대학 갈 것 같아? 옆집 애 갈 것 같죠? 그럼 솔직하게 말해야지. 자, 둘이 붙으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볼트가 이길 것 같잖아요. 솔직히 깨놓고 이야기 하자니까. 뭐 정답 이런 거 이야기 하지 말고요. 한번 봐요. 뒤에 관중석을 안 보라니까, 관중석. 뭐 엉뚱한 거 보고 있네, 보니까. 자, 얼마나 빨리 달리면 관중석에 얼굴이 안 보여요. 근데, 이거 안 보여. 봉주는 벌써 턱을 뒤로 젖히고, 뭐 지쳐가지고 펄펄거리고 있죠. 이런 둘이 붙이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당연히 볼트가 이길 것 같잖아요. 그래서 진짜 시뮬레이션 한번 해보려고. 왜 저렇게 좋아하시노? 뭐 이거 안 나와? 뭐 하여튼 이 노트북하고 저하고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전체 화면이 안 되네. 들려요? 볼륨 최대는 돼 있는데. 뭐 소리 안 들려도 괜찮으니까요. 지금 실내 히터 틀었어요? 예? 어쩐지 내가 덥다 지금 느낌이. 저만 그런 거예요? 왜 히터를 틀었지? 우리를 위해서.
자, 이봉주 선수의 동영상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뭔가 하면요. 이 꾸준함이죠, 꾸준함. 잘 봐요. 다른 학교 가면 이거 자동 실행되는데, 이거. 다 알아듣죠? Has to uncoil himself from the start position, but you heard Michael Johnson say he's getting that start absolutely right. 이 역사적 사건이 어디서 일어난 줄 알아요? 네, 많이 하시네. 2011년도 대구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에서 이제 지나갔어요. 다 했어요, 다. 어제도 그랬어요? 네. 그럼 제 잘못이 아니네. 아니, 뭐 이런. 아니, 미치. 잠깐만요. 슬프다, 진짜. 볼트와 이봉주 선수의 동영상을 왜 제가 가지고 왔는가 하면요. 우리가 아이를 키울 때 전부 솔직히 말하면 볼트처럼 뛰게 하는 거라, 우리 아이들을. 왜냐하면 옆집 애가 막 뛰는 것 같거든. 먼저 출발하는 것 같거든. 볼트 봤죠, 아까? 세계적인 선수도 그 단거리 경주라고 생각되니까, 단거리 경주에서는 이게 얼마 안 되니까 출발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더 빨리 출발해야 되는 거라. 그러다가 저런 안타까운 일이 우리를 위해서 대구에서 있었어. 그래 더 실감 나니까. 저는 저 장면을 보면서 이거다 싶더라고. 내가 학부모 교육하면 엄마한테 꼭 이걸 보여줘야지. 왜냐하면 지금 옆집에 팬네들이 전부 일찍 출발하니까 다 단거리라고 생각해. 단거리. 초등학교 저학년 때 목숨 건다니까요. 엄마도 뭐 4살 때 백화점 문화센터부터 팀 짜가지고 뭐 그냥 있는 엄마들이 없어. 애들 데리고 돌아다니면서 막 뭘 하는 게 이제 굉장히 아이를 위하는 것 같이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왜 그런가 하면 이게 코스 5인의 오류 때문에. 우리 아이가 달릴 그 코스가 아까 어머니들 정답을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아이가 앞으로 뛰게 될 그 인생이라는 코스가 100m 달리기처럼 단거리인지 아니면 오랫동안 이렇게 꾸준히 자기 페이스를 유지하면서 달려야 할 그런 경주인지 이걸 먼저 정확하게 생각해야 되죠. 사실은 마라톤이거든요. 초등학교 저학년은요, 출발도 아니라. 근데 오늘 고학년도 왔어요? 통합입니다. 통합이에요? 고학년.
내보고 통합이라는 이야기 안 했는데. 교육청에서 이제 선생님들도 부담되고 학부모들도 너무 자주 오시고 하니까 줄여가지고 있잖아요. 원래 저학년 10번, 고학년 10번, 작년에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5번 하고 나머지 5번은 통합으로. 선생님들 일도 좀 줄이고 이런다고. 근데 통합은 보통 통합이라고 말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내가 고학년 엄마들도 뭔가 좀 얻어갈 게 있도록 준비를 할 거 아니에요. 통합이구나. 어쩐지 저 5, 6학년 막 쓰고 일하더라, 앞에. 큰일 날 뻔했네. 그래, 하여튼, 초등학교 시절은요, 출발도 아니라 출발도. 사실은. 마라톤이라고 하면 있잖아요. 일단 코스를 제대로 알아야 되거든. 그래서 선수들 마라톤 출발할 때 되면요, 마라톤 대회 나갈 때 되면 먼저 코스 답사부터 해요. 코치들하고. 우리 국가대표들 나가면 항상. 그래서 어디에 반환점이 있는지, 어디에 언덕이 있는지, 어디에서 바람이 부는지 이런 걸 알아야 되죠. 거기에 맞게 이제 조절을 해야 되니까. 근데 만약에 단거리 경주라면 어때요? 코스고 나발이고 그냥 저 앞에 보이잖아. 바로 들고 뭐 있죠. 그러니까 바로 막 옆에 뭐 넘어지거나 신발이 벗기거나 상관없이 뭐 내만 살면 되지 뭐 열심히 뛰면 돼. 근데 그러다가 실격 한다니까. 옆집에 보면 벌써 많이 달리고 있죠. 좀 있어 봐. 다 탈락이야, 탈락. 아니지 싶죠. 실제로 이렇게 막 하지만 고등학교 딱 가면요, 온 전국 애들 중학교 때까지 다 수학 선행학습하고 학원 다니면서 막 이렇게 했거든요. 이거 수학 시간이 아니라서 차마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고등학교 딱 가서 전국 모의고사를 딱 쳐요. 여러분들 다 쳐봤죠? 모의고사 세대잖아. 수능 세대 맞죠? 고등학교 1학년 딱 들어가서 첫 모의고사를 3월 둘째 뭐 수요일인지 목요일인지 쳐요. 그거 딱 쳐보면요, 전국의 학생들의 수학 평균 점수가 난이도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보통 28점에서 30점. 전국의 고1들의 수학 평균 점수가. 왜 그런지 알아요? 다 단거리 경주인 줄 알고 막 30cm 자로 손바닥 때려가면서 초등학교 때 구구단 외우기 하고 막 연산점수 제가 빠지게 시키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점점 어떻게 돼요? 수학을 포기하는 거라. 인문계 고등학생의 70%가 수학을 포기하고 있어요. 이게 전형적으로 이제 단거리 경주의 폐해라고 할 수 있고요. 자, 우리 체육계 영역에서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자녀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책 읽기거든요. 코스가 마라톤이라면 오늘 제목도 참 누가 잘 잡았어요. 이 교육청에서 이제 대학 교수단한테 의뢰해가지고 이 교재를 발간했거든요. 뭐 내용은 썩 마음에 안 들지만 어쨌든 제목은 참 잘 잡았어. 평생의 미천을 마련하는 초등 독서 이렇게. 마라톤을 하려면 이제 제가 황영조 선수의 칼럼을 봤는데, 이봉주하고 거의 동시대에 태어나서 먼저 올림픽에서 우승한 황영조 선수라고 있죠. 이분이 이제 일간신문에 마라톤 동호인들을 위해서 연재한 걸 봤어요. 그걸 봤더니 마라톤을 하려면 저는 다리만 튼튼하면 되는 줄 알았어. 그러니까 허파하고.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 마라톤을 하려면요, 꼭 하루에 1시간 30분씩은 헬스에 가서, 그죠? 복부 근력과 팔 근력을 강화시키는 훈련을 꾸준히 한대. 저기 써놨죠, 제가. 기초 체력 기력이라고. 세 부분을 골고루. 그래서 배도 튼튼하고 팔도 이렇게 늘 접고 이래야 되는데, 그래야 오랫동안 이제 달릴 수 있는 힘이 생긴대요. 다리만 단지 튼튼하다고 되는 게 아니래요. 그 칼럼을 읽고 나니까 우리가 아이를 키운 거하고 비슷하더라고요. 우리가 아이를 키우는 일에 있어서도 첫째는 엄마들이 코스를 충분히 알아야 돼요. 이걸 어렵게 말하면 전략적 사고를 할 수 있어야 돼요. 단기적으로 지금 초등학교 1학년인 우리 아이가 눈높이 국어를 할까 말까 이런 생각을 하기 전에 우리 아이가 나중에 입시를 치르려면 또는 입시 이후를 생각하면 지금 내가 뭘 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해야 되죠. 이렇게 생각하면 유아기 때 신기한 한글날 할 필요 전혀 없고요. 국어학습제, 한자학습제 하면 미친 짓이고 사실 이런 거예요. 자, 이런 생각을 잘 못하니까 코스가 뭔지 모르니까 옆집에서만 하고, 그죠? 우리의 책도 잘 안 읽는데 그래도 학습지라도 하면 좀 읽기라도 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이게 전부 코스 오인의 오류에서 비롯된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딱 요 세 가지밖에 없어요. 코스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를 하는 것. 그래서 부모 교육이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이 세 가지를 자기주도 학습 분야의 세 가지를 초등학교 때 습관을 들이는 것. 이거만 하면 돼요. 초등학교 1학년 때 꼭 반에서 1등 안 해도 돼요. 그 어디 써볼 때 한 군데도 없어. 옆집 옆에한테 자랑하거나 상장 받아 카스에 올려가지고 뭐 남들 약 올리거나 뭐 이런 거 말고는 쓸 데가 하나도 없다니까. 진짜 내 아이를 위한다면 프로가 돼요. 프로가. 그래서 요 세 가지 해야 돼요. 이 세 가지 중에 오늘 제가 맡은 부분이 이제 책 읽기죠. 책 읽기. 아이들이 정말 행복하게 즐겁게 책을 읽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자기들 영어나 자기들 수학에 대해서는 제 다른 동영상을 필요하시면 참고하시기 바라고. 뭐 책 읽기가 중요하다는 거 다 알죠. 푸르미 아빠가 하도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지랄을 해놔가지고 이 뭐 강사가 이런 상스러운 용어를 쓰면 안 되지만 뭐 어쩌겠어요. 저 욕 먹더라도 제가 속이 상해가지고 푸르미 아빠 얘기는 좀 이따 하기로 하고요. 책 읽기를 하게 되면 이제 피아제 여사에 따르면 한 어린이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세 가지 영역이 골고루 균형 있게 발달해야 된다고 하죠. 첫째는 뭐예요? 행동 발달, 신체 발달이라는 뜻이에요. 몸이 건강해야 된다는 거죠. 다른 하나는 정서적 안정. 어릴 때부터 엄마 아빠의 사랑을 충분히 받고 애착관계가 잘 형성되고 정서적으로 안정되는 것이 필요한 거죠. 다른 하나가 이제 엄마들 좋아하는 인지 능력의 발달. 머릿속에 뭐 많이 집어넣는 거죠. 엄마들은 근데 다른 거 상관이 먹고 인지 능력만 막 무조건 뭐 쑤셔 넣으면 될 줄 알고 막 유아기 때는 다 영재잖아. 영재. 머리가 소프트해서 뭐 집어넣으면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속아가지고 우리의 천재인가 싶어가지고 전부 다 그런 착각했죠. 저도 했어요. 저는 우리 아이 6살 때 민사고 입시 설명회 갔다니까. 민사고 교감 박하식이라고 있어요. 지금 나중에 이제 용인여고 교장으로 스카우트 돼 갔는데 그 양반이 대구 계대 내려가지고 민사고 입시 설명회를 하더라고. 그리고 민사고에 미리 대구에서 애들을 보낸 엄마들이 뭐 한복 입고 나와서 서빙하고 제가 6살짜리 학부모로서 거기 가가지고 질문을 제일 많이 했다 아닙니까? 민사고 입시 정책에 대해서 비판하고 왜 너 학교는 미리 다 준비된 애를 뽑느냐. 거기 뭐 경시대회하고 뭐 영어 인증 점수 내고 이래가지고 미리 다 준비된 애를 뽑아요. 말로는 그렇지 않고 잠재적인 영재들을 선발하겠다고 하면서 사실은 그것 때문에 민사고 입시 이런 것 때문에 더 이 학원가가 날린 거죠. 수성구에 가면 영재사관 학원 있잖아요. 민사고 입시를 준비하는 전문 학원 이런 게 막 난리를 치고 있죠. 그래서 제가 6살 때 벌써 그 사실을 알고 열받아가지고 근데 이제 행동 발달은 이제 좋은 먹거리 그죠. 어머니들 왜 뭐 유기농 식품 찾고 로컬푸드 찾고 하죠. 그리고 뭐 가능하면 유전자 조작 뭐 이런 게 안 된 좋은 먹거리를 찾아서 아이들에게 먹이려고 하고 하잖아요. 자, 그런 걸로 이제 아이를 건강하게 키우면 되는데 나머지 두 영역은 참 중요하죠. 이 두 영역에 골고루 영향을 끼치는 것이 좋은 어린이 책 읽기인 거죠.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일단 책을 좋아하고 잘 읽게 되면 학습에 필요한 4가지 영역이 발달해요. 생각하는 힘, 사고력이라고 하죠. 책을 읽다 보면 창의성도 굉장히 자라고요. 실제로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 때 그때 대구광역시 교육감께서 처음으로 대구광역시 어린이 창의력 경진대회라는 걸 열었어요. 요즘 교육감은 가장 핵심 그 교육 정책이 뭔가 하면 행복이거든요. 대구 행복 교육을 강조하시는데 그때 우리 아이 때 교육감은 창의력을 굉장히 강조했어요. 그때 대구시내 초등학교가 190개였는데 190개 초등학교에서 각 학교 대표 한 명씩 뽑아가지고 4, 5, 6학년 대표 한 명씩 뽑아가지고 대구 교대에 모았어. 그래가지고 창의력 경진대회를 한 거예요. 문제가 영역별로 2문제씩 8문제가 났어요. 수리 영역, 읽기 영역, 뭐 과학 영역, 또 뭐더라 뭐 이래가지고 8문제. 우리는 학원 한 번도 안 다녔거든요. 조그만 초등학교 다니다 보니까 반이 3학급밖에 없는 초등학교 다니다 보니까 그 학교 대표를 뽑혔어. 그래 그거 나갔잖아요.
지금도 문제가 선하게 생각나는데 읽기 영역에서 어떤 문제가 나오잖아요. 느티나무인가가 있는데 이 느티나무가 그 지구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멸종하지 않고 있대. 그리고 그 이유를 쭉 이렇게 지문에서 제시하고 있어요. 그리고 문제. 학생이 생각하기에는 이 지문에 나타난 이유 말고 느티나무가 지금까지 멸종하지 않고 있는 이유를 생각나는 대로 쓰시오. 이렇게 이런 문제가 나왔어. 수학 문제에서 어떤 거 나온지 알아요? 수학 교구 가운데 지오보드라는 거 있어요. 알아요? 플라스틱 판 위에 이렇게 돌기가 튀어나와 있는 거 있죠. 거기다 조그만 고무줄을 걸어서 도형을 만들어 보고 넓이를 계산해 보는 거죠. 그런 지오보드 하나를 제시하면서 돌기를 독특하게 9개를 정사각형 모양으로 딱 돌기를 나오게 하고, 그런 문제가 너무 평범하죠. 옆에 돌기 하나를 더 딱 튀어나오겠어요. 10개가 나오게 하고, 자, 이 지오보드 위에 고무줄을 걸어서 삼각형의 넓이의 합이 넓이가 2가 되도록 할 수 있는 대로 많은 고무줄을 걸어봐라. 이런 문제가 나왔어. 이 창의력을 테스트한 거죠. 뭐 여러 문제가 나왔는데 제가 지금 다 생각이 안 나는데 결과가 어떻게 했어요? 그 대회에 이른바 대구에서 제일 똑똑한 애들이 주로 어디 모여 있어요? 스승구에 진짜 바보 같은 애들 못 받는 것 같죠. 대구에서 제일 똑똑한 초등학생들은 경북대학교 영재교육원에 모여 있어요. 경북대학교 영재교육원에 있는 모든 아이들이 그 대회에 출전을 했어요. 거기는 이제 엄마가 이제 준비해서 지원하는 곳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아예 고생시키기 싫어서 근데 안 보냈거든요. 뭐 가도 떨어질 수도 있고. 근데 이제 그 대회를 딱 했는데 애가 딱 끝나고 나서 발표날 기다리는 거라. 웬일로? 저는 뭐 그런 거 생각 안 했거든요. 그 어떤 이제 적극적인, 제가 잠수생 활동을 오랫동안 했잖아요. 적극적인 분들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경시대 데리고 다녀요. 근데 경시대 데리고 다니면 이왕이면 입상을 해야 되잖아요. 입상하는 애가 실망하거든? 그 경시대 나가면 입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어떻게 해요? 집에서 잡아야 되지. 이건 악순환이 되풀이 돼요. 왜냐면 나갔는데 떨어지거나 입상 못하면 애가 실망할 것 같고 이러니까. 그게 아예 안 나가야 되죠. 저는 아예 안 나갔어요. 근데 어떤 엄마들은 또 어지럽게 학습지 뭐 이런 데 주최하는 경시대 막 내보내고 준비하고 뭐 KME 개사코 뭐 KMO 개사코 뭐 이런 관심을 가지죠. 근데 하여튼 금메달 1명, 은메달 3명, 동메달 5명이 주어지는데 우리가 그 대회에서 5등을 했어요. 지금도 우리 집에 동메달이 갑옷처럼. 그 대회에서 2등 했던 애가, 은메달 받은 애가 3명 중에 하나가 노이수란 친구인데 경북대학 영재교육원에서 가장 수학을 잘하는 아이였어요. 걔 나중에는 민사고 부산 한국영재학교 가가지고 2학년 때 스탠퍼드 유학 갔어. 그런 애들하고 대회를 해가지고 제가 뭘 말하고 싶은지 알아요? 책을 많이 읽으면 창의력이 이렇게 자란다는 거야. 책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제 신뢰예요, 신뢰. 그리고 또 다른 한면으로는 저 4가지 요소들 말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애들의 정서적 안정. 학교 다니다 보면요. 우리는 뭐 애들 뭐 학교 가다 그냥 뭐 별일 없이 올 것 같죠? 학교 가면 굉장히 많이 치여요. 선생님들도 뭐 요즘은 선생님도 뭐 좋으니까 그런 일 없다고 대외적으로 말하고 속으로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선생님들도 뭐 이쁜 애들 눈에 띄어. 말 잘 듣고 공부 잘하고 똑똑하고 뭐. 그죠? 또 아이들 사이에서도 여러 가지로 비교해요. 싸움으로 비교하고 공부로 비교하고 뭐 오만 걸로 다 게임으로 비교하고요. 뭐 심지어는 피아노로 비교하고 뭐. 그 서열 중심의 사회다 보니까 애들도 벌써 그거 다 알아. 우리가 맨날 그것만 먹여가지고. 그러니까 학교 가면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고 와요. 저도 지난 어린 시절을 생각하면 초등학교 때 진짜 괴로웠어요. 엄마 없이 이제 친척집 얹혀서 초등학교 다니니까 미술 시간만 되면 공포고 도화지 준비해 가야 되는데 준비해 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크레용은 뭐 그 애들이 버린 동강 크레용 있잖아요. 비닐봉지에 담아가지고 이렇게 들고 다녔는데 늘 도화지가 없는 거라. 그리고 힘센 놈 찝쩍거리죠.
저는 초등학교 시절 생각하면 막 괴로워 죽겠어요. 우리 아이들도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학교 다니는 게 보통이 아니라 전쟁이에요, 전쟁. 어머님도 엄마들 모임 한번 가봐요. 거기 가면 꼭 잘난 년들이 이번에 뭐 차 새로 바꿨다 해서고 뭐 이런 얘기 하면 그 자리에서 그래도 맞장구 쳐주고 아이고 좋겠다 하고 뭐 한턱 쏴라 하고 꼴랑 한턱 쏴봐야 뭐 7,000원짜리 그 얻어먹고 막 비유 맞춰주고 집에 돌아서 속이 부글부글 끓죠. 아이들이 학교 가서 자기들대로는 굉장한 어려움을 겪으면서 학교 생활을 해요. 또 어떤 아이들은 뭐 친구 잘 못 사귀어 가지고 막 그죠? 외롭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집으로 돌아오거든요. 근데 집에 오면 엄마들이 또 그냥 놔두나? 빨리 손 씻고 차려놓은 간식 먹고 숨도 못 돌리고 할 일 해래. 집으로 온다는 건 있잖아요. 이거 아파트로 돌아오는 게 아니고 건물로 돌아오는 게 아니고 사실 엄마들 품으로 돌아온 거거든요. 그래서 위로도 받고 용기도 얻고 학교에서도 좀 어려운 이야기 좀 들어주고 이래야 되는데 엄마한테 뭐 말하려고 하면 막 내 학교 쫓아갈까 하고 막 선생님한테 항의해야 되겠다 하고 막 뭐 말을 못해 애들이. 그냥 들어주면 풀릴 텐데.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죠? 속상한 일 있어. 남편 퇴근하면 좀 이야기 하려고 해. 애가 속상하겠어. 애 이야기 좀 하면 그냥 들어주면 될 낀데 듣다가 갑자기 막 강목 들고 애 잡으러 나가고 막 그러면 다시는 애 이야기 남편한테 못하잖아요. 그게 아닌데 우리 아이들 학교 가다 돌아오면요 꼭 안아주고 이야기 들어줘야 돼요. 근데 이걸 우리가 못하잖아. 그러니까 어째요? 책이라도 읽어야지. 좋은 어린이책 읽다 보면요 아이들 큰 위로를 받아요. 그런 책을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두 가지 영역이라고 했어요. 하나는 인지 영역의 발달에 그죠? 중요한 요소가 된다. 다른 하나는 아이들의 정서적 안정, 위로, 용기. 나중에 소개하겠지만 예를 들면 초등학교 저학년 때 제가 꼭 추천하는 책 중에 하나가 내 짝꿍체 영대라는 책이 있어요. 이 아이는 엄마가 일찍 돌아가셨어. 그래가지고 뭐 친척집 얹혀 사는지 어쩐지 도예지로 나왔어요. 그 도예지 도시 초등학교로 전학을 왔어. 꼭 저 같더라고. 저는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나서 어머니가 이제 우리를 못 키워가지고 저는 그죠? 서울에 있는 어떤 학교에 충무초등학교라고 충무로 시내에 있는 학교에 처음 전학을 갔잖아요. 그런 책 제목 아무리 적어도 소용없어요. 그거 한 권 읽기가 될 일이 아니거든. 근데 엄마는 꼭 이런 쪽집게처럼 구체적으로 뭐 말해주는 이런 걸 좋아한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전체적인 뉘앙스 이걸 좀 포착했으면 좋겠어요. 최영대 이야기만 해도 벌써 이 시간 다 지나가요. 이 아이가 와서 학급에서 왕따를 당하잖아요. 엄마가 죽고 없으니까 돌봐줄 애가 없죠. 돌봐줄 어른이 없고 이러니까 옷도 남루하고 더럽고 기는 죽어 있고 그래서 꼭 자폐아처럼 벙어리처럼 이렇게 지내요. 애들이 다 놀리죠. 학급에서 무슨 일만 일어나면 담임선생한테 다 영대가 그랬다고 고자질하고. 그러다가 이 아이들이 1박 2일로 어디 뭐 체험학습을 갔나봐. 그래가지고 요즘 말하면 유소호스텔 같은 데서 한 방에서 애들이 다 자게 됐어요. 캄캄한 밤에. 초등학교 한 1, 2학년, 2학년쯤 됐겠죠. 근데 갑자기 누가 방구를 낀 거라. 몇 명이가 지독하죠. 한 방에서 한 20명씩 잔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또 보나마나 영대가 깼다가 애들 놀리기 시작합니다. 불은 꺼져 있고 캄캄한 밤에 일제히 다 영대를 비난하니까 갑자기 참았던 서름이 폭발해가지고 그날 밤에 이 영대라는 아이가 막 꺼이꺼이 울어요. 목 놓아서. 근데 지금 아이들은 초등학교 2학년이고 집을 떠나왔고 캄캄한 밤에 갑자기 한 애가 막 꺼이꺼이 우니까 처음에 막 영대가 방구 깼다고 놀리던 애들도 다 무서워가지고 갑자기 막 울음바다가 된 거죠. 그걸 어떻게 된지 몰라요. 다음날 일어났는데 돌아오는 길에 아이들이 그 경주인가 어디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거기서 기념 배지를 다 샀는데 어떤 아이가
제일 먼저 한 용기 있는 아이가 걸어와서 영대가 제일 앞자리에 앉아있는데 영대 옷에다가 자기가 산 기념 배지를 꽂아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걸 보고 다른 아이들이 전부 자기 배지를 가지고 와서 영대한테 다 꽂아주고, 그 관광버스를 운전하던 아저씨는 자기 모자를 영대한테 씌워주고, 뭐 이렇게 소통이 일어나는 이런 이야기예요. 제가 이렇게 전달자마자 정말 감동적인 책이거든요. 자, 이런 책을 읽으면 혹시 그와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아이들에게 큰 위로가 되죠. 아, 나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구나. 예를 들어 엄마 아빠가 이혼했다고 쳐요. 한부모 가정에서 자라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겠죠. 자, 이런 아이들 이야기를 다룬 책이 있어요. 초등 고학년용 너도 하늘 말날이야. 뭐 이런 책이 있어요. 이런 책을 읽다 보면 엄마하고 둘이 살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이렇게 책을 통해서 겪게 되는 거죠. 이런 과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가 하면, 아, 내하고 똑같네? 엄마들은 연속극 보면서 그런 생각하죠. 책 안 읽으니까. 연속극의 주인공 보면서. 이걸 보고 동일시라고 불러요. 동일시. 아이덴티피케이션. 자, 동일시가 일어나면 아까 말한 대로 그 유스 호스텔 방에서 아이들이 같이 막 꺼이꺼이 울잖아요. 이 카타르시스죠. 그죠? 놀렸던 아이나 놀림을 받았던 아이나 다 부담이 있기는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이렇게 목 놓아 울면서 이런 것이 정화되는 거, 자기 정화라고 하죠. 카타르시스. 자, 이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 아이들 안에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아, 내만 그런 어려움을 겪는 게 아니구나. 아니면 놀렸던 아이들도 사실은 마음은 약하구나, 여리구나. 뭐 이런 깨달음 같은 게 오죠. 이거 통찰이라고, 통찰, 인사이트. 자, 이런 걸 통해서 성숙해 가는 거죠. 철이 들고. 책을 통해서 용기를 얻고 이래요. 근데 사실 좋은 어린 책이 주는 아주 결정적 효과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냥 책 읽기의 사실은 핵심이 이거라고 할 수 있죠. 그래? 정서 영역의 발달, 안정, 이건 이제 독서치료 전문가들이 주장하는 내용이기도 한데, 아이덴티피케이션, 카타르시스, 인사이트. 이 세 가지 과정을 좋은 책을 만나면 겪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책을 찾아서 읽혀야죠. 그죠? 근데 엄마들이 뭐 책을 아나? 모르니까? 또 전집 판매하는 엄마 있으면 또 미안한데. 그래도 뭐 할 수 없어요. 모르니까 막 옆집 옆에 뭐 너 어디서 샀노? 해가지고 뭐 웅진에서 샀다 하면 또 막. 책이 진짜 중요해요. 학습 영역에서도 결정적이에요. 하나만 더 이야기해요. 우리 애가 지금 25살인데 로스쿨 가려고 해요. 지금 연세대 경영학과를 다니는데, 연세대 경영학과 좀 다니면요, 로스쿨 가려고 하면 적어도 자기 학교 로스쿨 아니면 서울대 로스쿨 밖에 갈 데가 없어요. 눈높이가 이미 그렇게 돼 있는 거죠. 우리는 수능에서 전국에서 약 200등을 했어요. 별로 안 놀래네. 참. 전국에 고등학교가 1700개 있어요. 알아요? 대구에서 한 10등 정도 있어요. 10등. 영어 만점, 수학 만점. 이건 뭐고 이거 지금.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어릴 때부터 어린이 서점을 다니면서 좋은 어린이 책을 꾸준히 읽었잖아요. 어떤 뭐 국어 관련해서 어떤 학습지도 안 했고 학원도 안 다녔거든요. 근데 우리 애가 이제 자기 꿈을 꾸다가 어떤 일을 할까 고민하다가 올해 들어서 교환학생 딱 갔다 들어오면서 갑자기 자기가 로스쿨을 가겠대. 전에는 뭐 절대 그런 생각 안 했거든요. 저는 자유롭게 살겠다고 항공사 그 비행기 조종사 하겠대. 그 외국에 나가 있을 때 저보고 고등학교 영문 졸업 증명서를 떼달래요. 그래서 제가 빠지게 띄가지고 보내주니까 호주에 있는 조종사 학교에 원서를 냈어. 조종사 학교, 세계적인 조종사 학교 호주에 하나 있고, 저 미국 가면 서부의 오레곤주에 가면 그 유명한 조종사 학교가 있대. 근데 학비가 연간 2만 달러 가던데. 그래 뭐 우리는 못 보낸다. 네가 벌어서 가든지 하니까 애가 포기를 하고 여행은 다니고 싶고 인생을 즐기면서 살고 싶은데 조종사는 안 되겠고
그 다음에 항공사 승무원을 생각했잖아요. 항공사 승무원 하겠다고 계속 하더라고. 근데 갑자기 땅콩 향 사건이 딱 터진 거야. 그런데 조연아 씨한테 되게 고맙더만. 뭐 박찬진 사무장한테 좀 미안한 이야기지만 조연아 씨 때문에 우리 애가 그 꿈을 확 접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딱 로스쿨 가겠다고. 근데 로스쿨 가려고 이제 지가 로스쿨 입문시험이라는 게 있거든요. 법학전문대학원 입문시험. 영어로 LEET, REET라고 불러요. 어학전문대학원 MEET, MEET. 약학전문대학원 PET, PET 뭐 이런 시험이 있거든요. 학점, 영어 공인시험 점수, 그 다음에 이제 그 REET 이런 건데 로스쿨 가려고 하면 REET를 치는데 REET의 과목이 딱 2개예요. 언어 이해, 논리 추론 요 2가지. 지금 5년 됐는데 로스쿨이 시행된 로스쿨 입문시험이 시작된 지 우리 애가 5년 동안 이제 나온 문제 중에 2문제를 어디서 돌아다니는 거 봤나 봐. 그래서 지가 딱 보니까 쉽게 풀리는 거라. 그래가지고 지금 로스쿨 가겠다고. 그래도 뭐 리트 하니까 뭐 굉장히 뭐 그런 것 같죠.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어릴 때 책을 쭉 읽어놓은 게 있으니까 이거 지금도 써먹는 거야. 지금도. 영어에도 책 읽기가 쓰여요. 알아요? 수학에도 쓰여요. 그러니까 모든 공부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 초등 저학년 시절에 다른 거 하면 안 돼. 최소한의 수학 공부. 그죠? 가고 뭐 적당한 시기에 엄마표 영어 공부를 하면 되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유아기 때부터 책과 친구가 되게 하는 작업. 이거 안 되고 공부 잘하기는 정말 어렵죠. 책 안 읽고 책을 안 좋아하고 공부 잘하는 유일한 길은 아빠 유전자가 좋은 거. 근데 이건 뭐 돌이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할 걸 찾아야지. 뭐 그렇다고 아빠 째려보면서 뭐 내가 저 인간을 안 만났어야 되는데 하고 있으면 지금 사랑하는 애가 안 태어났는데 그러면 그렇게 후회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후천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최선이 뭐예요? 좋은 어린이 책을 아이들이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저는 이제 어린이 서점에서 이제 강의를 할 때 책 읽기를 가지고 한 학기 동안 해요. 1학기 때 하게 되면 18번, 19번, 금요일에 18번, 19번 들어오거든요. 그걸 지금 내가 1시간 반, 2시간 동안 해야 되니까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자, 책 읽기를 하다 보면 방금 인지영역의 발달 이야기 했죠. 자, 책을 거의 안 읽은 아이들의 뇌, 사람들의 뇌, 초보 독서가. 근데 책 읽기를 좋아했던 사람들의 뇌가 이 노란 영역 있죠, 노란 영역. 그거 활성화되어 있다 이런 뜻이에요. 이거 뭐 제가 뭐 멋대로 그려온 게 아니에요. 과학자들이 발견을 KBS에서 다큐멘터리를 한 걸 제가 캡처해왔어요. 책도 나왔어요. 이건 생략하기 좀 엄마가 복잡한 이야기니까. 하여튼 머리가 발달한다 그냥. 머리 좋아진다.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필름을 거꾸로 돌려 보는 거죠. 영화 박하사탕 보셨어요? 저는 이창동 감독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중에 이제 박하사탕이라는 작품이 있죠. 설경구가 영화 시작하면서 어떻게 해요? 기차에 뛰어들죠. 자살하는 거예요. 근데 이 청년이 왜 자살할 수밖에 없는가를 감독이 필름을 계속 돌리면서 이 사람 인생을 거꾸로 추적해 가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지금. 자, 아까 코스 답사를 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죠? 전략적 사고를 해야 된다고 했죠. 그러려면 제가 우리 아이 로스쿨 가는 이야기까지 했어요. 그때가 되면 정말 책 읽기가 중요해져요. 이 로스쿨 입문시험은요, 교과서가 따로 없어. 교재가 없다고요, 교재가. 그 아이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읽은 독서 경험, 이게 실력인 거라. 그래서 로스쿨 입문시험, 리트 시험은 특별히 따로 뭐 대책이 없어요. 물론 학원이 있긴 있죠. 대학생들 대상으로 학원이 있긴 한데 교재가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아이의 성장 과정에 있었던 모든 인생의 그 이제 경험, 언어와 관련된 경험, 이걸 측정하겠다는 거라.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그만큼 중요하고 심각한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 3학년 수능고사장 가본 거라. 수능 다 쳐봤죠? 수능 어느 영역이라고 쳤을 텐데 어머니들 때는 지금은 국어라고 부르지만 어느 영역 시험 문제지 받아봤죠? 문제지가 전부 몇 쪽이었어요? 생각도 안 나지? 뒤로 넘겨본 적도 없죠? 아이고 요즘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수능 어느 영역의 문제지 수가 페이지 수가 17쪽 책같이 나와요. 책같이. 그리고 지문 한 페이지 절반 정도 지문이고 거기 문제 3문제 달랑 달려있고 또 엄청난 길이 지문 있고 문제 3문제 달려있고 그래요. 수능 감독 딱 들어가 보면 이거 딱 알 수가 있어. 애들이 수학 같으면 아예 포기하고 잘 텐데 언어는 포기는 안 해. 우리말로 돼 있으니까. 그냥 꾸역꾸역 넘기면서 푸는데 시간이 될 때까지 다 넘기는 사람이 없는 거라. 한 고사장에 한두 명밖에 없어요. 실제로 제 후배가 옛날에 경북기흥고 교사인데 남자 후배가 수능 감독 딱 들어갔다 오더니 그날 저한테 딱 찾아왔어요. 자기 애가 그때 초등학교 5학년이었거든. 자기가 수능 국어 감독을 들어가 보니까 30명의 아이들이 한 교실에서 수능시험을 치는데 국어시험 문제지를 끝까지 넘기는 놈이 없는 거라. 이 아빠가 충격을 받아가지고 저한테 왔다니까요. 형, 우리 하면 좋겠노. 우리 지금 초등학교 5학년인데 오늘 내가 감독 들어가 보니까 문제집 끝까지 넘기는 애가 없대. 우리 지금 5학년인데 형 우리 하면 좋겠노. 저한테 상담하러 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딱 책 한 권을 보내줬잖아요. 우리 아이 책날개를 달아주자. 이거 사서 일단 읽어봐라 하면서 또 적재. 그랬더니 이 아빠가 진짜로 그 책을 사가지고 막 밤새도록 읽고 감동받아가지고 제가 다니던 어린이 서점에 일주일에 한 번씩 꼭 그 아빠는 O형이거든. 정해진 대로 루틴대로 움직여야 돼. 그래서 매주 월요일만 되면 퇴근하자마자 애 실어가지고 저녁 간식 도시락 싸가지고 어린이 서점에 와서 아이하고 하루 종일 밤 늦도록 책을 읽고 또 책을 사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수능 고3 국어 고사형을 딱 떠올리면 이 장난이 아닌 거라. 읽기가 숙련되지 않으면 충분한 읽기 경험을 쌓지 않으면 굉장히 당황해요. 쉬운 게 아니라니까. 우리 애도요 고등학교 1학년 딱 들어서 모의고사를 딱 쳤는데 제일 어려웠던 게 어느 영역이었어요. 처음에 우리 애는 내신 뭐 이런 걸 신경 안 쓰고 이제 해가지고 이제 뭐 학습지도 안 하고 이랬잖아요. 근데 영남고등학교 갔는데 610명 중에 첫 모의고사 쳤는데 딱 3등을 했어. 전교 3등 했죠. 그때 수학 100점, 영어 98점. 근데 국어가 82점이었어. 2등급 유일하게. 왜 그런 줄 알아요? 읽기만 충분히 했고 문제풀이 스킬이 없거든 아직. 문제풀이 스킬은 고등학교 때 하면 돼요. 엄마들은 그걸 미리 지금 싱크비 국어 하면서 읽기를 하지 말고 지금은 뭐 해야 돼요? 좋은 책 읽기를 통해서 사고력, 창의력, 이해력 뭐 이런 것들이 향상돼야 되죠. 스킬은 고등학교 가면요 1년 내에 3년 내에 해야 돼요. 여러분들 고등학교 실질을 다 보냈을 거 아니에요. 독한 고등학교 가면요 중간기말 1년에 4번 치죠. 모의고사 8번 쳐요. 교육청 모의고사 4번, 사설 4번 12번 시험 쳐요. 치고 나면 계속 오답 노트 하라 해. 근데 문제 많이 틀리면 오답 노트 하다 한 달 다 간다니까. 그러다가 또 다음 시험 쳐. 또 오답해야 되고. 계속 문제 풀고 오답 처리하고 뭐 이거 계속 해요. 보충수업 시간에도 계속 문제풀이 하고. 스킬은 그때 배우면 돼, 그때.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문제풀이 스킬 배울 시간이 아니에요. 충분한 책 읽기를 통해서 기초 체력을 튼튼하게 하는 작업을 해야 하는 거죠. 고등학교 1학년 야자 시간을 보면요. 야자 시간에 국어 공부한다고 뭐 책 꺼내가 있는 놈 한 놈도 없어요. 고등학교 야자 시간 다 뭐 해요? 다 수학 공부해요. 현실이 그러니까 수학 공부가 난이도 높고 양도 많기 때문에 수학 공부를 고등학교 자기 공부 시간의 70%에서 80%는 수학 공부를 해야 돼요. 나머지 한 15% 영어 공부하고 공부를 언제 하노? 공부할 시간 없어요.
또 탐구 영역도 해야 되고. 이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는 뭐 공부 따로 할 시간이 없다는 거죠. 근데 수능시험에서는 17페이지, 16페이지 짜리 문제가 출제되고요. 그걸 다 읽어낼 시간이 없어서 시간이 쫓기고 그래서 찍잖아요. 마지막 되면. 그죠? 이게 현실이에요. 자, 이런 아이들 필름 꽂고 중학교 시절에 뭐 하고 있나? 중학교 시절에 책 읽고 있는 놈 거의 없고 책 안 읽으니까 엄마들이 답답해가지고 논술학원 보내는 거죠. 논술학원 가면 그래도 한 달에 4권 정도 뭐 좋은 책 읽으라고 추천하고 하니까 다른 엄마들은 또 초딩 때도 이런 데 보낸다? 여는 뭐 그런 좋은 논술학원이 없으면 뭐 한우리 독서라도 불러가지고 예. 왜? 좋은 책이 어떤 책인지 엄마들이 뭐 고를 수도 없고 아이들 또 책이 습관도 안 잡혀있고 이래요. 초등학교 5학년 애들 보면 어때요? 다 스마트폰 들고 있고 뭐 책 안 읽죠. 그래가지고 이제 저렇게 올라가는 거야. 이걸 돌려가지고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 내려와 보면 다 엉뚱한 짓 하고 있어. 미안한 말이지만 도움되라고 하니까 좀 못됐게 말해야지. 국어 관련 학습지, 한자. 엄마들 뭐 한자 우리말이 70%가 한자로 되어 있고 뭐 한자는 뭐 어쩌고 저쩌고 지랄. 답답해 죽겠어요. 그리고 뭐 대학 입시에서도 도움이 되고 뭐 이렇게 있다. 우리나라 대학에서 뭐 한자가 무슨 도움이 되는지 어떤 입시가 있는지 저한테 말해줬으면 좋겠어요. 한문교육과도 한자 3급 따봐야 소용없어요. 우리나라 대학 200개인데 4년 대학만 200개인데 대학마다 입시 전형이 수없이 많죠. 또 수시 정시는 아니고 뭐 엄마들 머리 터질 텐데 근데요 저는 쓸데없는 거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이 가진 시간은 제한돼 있어요. 이 시간을 저어다 쓰면 책 읽기 못 쓰잖아요. 좀 어렵게 말하면 이걸 뭐 기회비용이라고 불러요. 경제학 용어로. 내가 돈을 10,000원 가지고 있어. 이 10,000원을 가지고 내가 홀라당 밥 사 먹었어. 그러면 다른 데 쓸 기회를 다 놓치는 거죠. 이거하고 똑같다고요. 그것도 하고 학습지도 하고 한자도 하고 책 읽기 좋아하면 되잖아요. 네, 우리 동네 아줌마 같으면 니 함 해봐라 하고 싶지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다른 거 하면서 절대로 책 읽기를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책 읽기는 이거 공부 같지 않거든. 근데 뭐 풀고 막 채점하고 뭐 이런 거 뭐 공부 같잖아요. 학습 같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그리 넘어가는 거야. 완전 거꾸로 가는 거지, 거꾸로. 공부 같지 않은 그것이 진짜 공부인 줄 모르는 거예요. 책 읽기가 우리 아이 인생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에 대해서 엄마들이 시각 교정을 할 필요가 있어요. 엄마들 강의해보면요. 지금 12년째 내가 엄마들 만나고 있는데 책 읽기에 대해서 다 한대. 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대. 그렇죠? 근데 사는 걸 보면요. 천차만별이에요. 책 읽기 다 좋아한다고 하는데 서점에 와서 책 살 때 벌벌 떤다니까? 그건 아직도 모르고 있다는 뜻이에요. 엉뚱한데 학습지 한다 하면 과감히 돈을 투자하고 막 좋은 학원 대기자 타는 학원 보낸다 하면 막 바로 막 미리 입금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책 산다 하면 벌벌 떤다. 그거 빌려보면 되잖아 하고 막. 이건 아직도 멀었다는 뜻이에요. 책이 우리 아이들 손에 항상 가까이 닿아야 돼요. 애들이 언제 책 읽고 싶은 마음이 생길지 모르거든. 책 읽고 싶은 마음이 근데 계속 펑펑펑 생기나 잠깐 생겼다가 사라져요. 생겼을 때 그때 아이 침대 옆에 그죠? 손 쉽게 닿는 곳에 아이가 읽을 만한 좋은 책이 딱 있어요. 그래야 딱 가는 거라. 요즘 학교 도서관도 잘 돼 있잖아요. 근데 뭐 애들이 진짜 도서관에서 살다시피 책을 읽습니까? 학교 끝나면 빨리 집에 와야지. 엄마들은 또 뭐 그런 데 말고 방과후 뭐 무슨 프로그램 뭐 이런 것도 끊어가지고 보내고 이렇게 하고 있죠. 저학년 때 저런 거 하는 거 다 쓸모없어요. 꼭 해야 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엄마들이 뭐 옛날에 뭐 원수진 추억이 있어가지고 막 한자 때문에 막 그래가지고 막 시키죠. 보통 애 낳고 출생신고하러 갈 때 남편 이름 한자로 써야 되는데 이게 알 수가 있나? 카톡 날려가지고 당신 주민등록증 찍어가지고 보내봐. 걔가 보내면
카톡 사진 보고 그리죠. 남편 이름을. 자, 이런 경험이 있으면 아이고 한자 모르면 개망신을 당하는구나 싶어가지고 이제 어릴 때 한자씩 한자. 우리 경험은 그러니까 객관적이고 일반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특수하고 개인적인 주관적인 경험이라서 예? 물론 좋은 동기고 좋은 마음이긴 하지만 그걸 우리 아이한테 또 적용하면 안 돼요. 시대가 변하고 있거든요. 어머니들 시대하고 지금하고 달라요. 유아기 때는 푸르미 아빠 세례를 받아가지고 전부 푸르미 아빠가 저보다 1살 어려요. 애는 나이가 똑같아. 이 양반이 우리 초3 때 책을 냈어요. 푸르미 아빠, 푸르미 이렇게 영재를 키웠다. 그게 장안의 베스트셀러가 되고, 그래서 푸르미닷컴 생겨가지고 한동안 웅진교원 홍보하러 다니면서 부흥이 하듯이 하더라고. 막 목 쉬도록 막 그분이 한 가장 결정적인 공헌이 있어요. 책 읽기가 이렇게 중요하다. 근데 자신도 책을 모르니까 어린이 책에 대해서 전혀 몰라요. 엄마도 모르더만 뭐 탁구 선수하고 이래가지고 책을 읽은 적이 있어야지. 그래서 동네 아저씨한테 소개받아가지고 전집을 들여놓기 시작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애가 유치원도 안 가고 책을 읽었대.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푸르미닷컴 가면 난리예요. 전부 푸르미처럼 영재를 키울 기라고 막 10만 명에 1명 날까 말까 한 그 확률을 자기가 한번 뚫어보겠다고 전부 다 젊은 엄마들이. 푸르미닷컴 대구 지부장이 제 강의를 들었잖아요. 지금도 저하고 아주 친하게 지내요. 그냥 다 들어서 안다니까. 지금은 아예 거기서 전집 만들어서 팔고 이러죠. 여러분들 해보면 알겠지만요. 뭐 몇 천만씩 들어가지고 웅진교원 몬테소리 프레벨 사다가 집에 재놓쳐요. 엄마도 옷은 거래 안 사면서 어떻게 책은 거래 사는 거 몰라. 그걸 도배해놓고 있더라고. 내가 딱 가보면요. 가구라 가구. 장식. 한번 봐요. 자, 야, 이 집 책 많다, 부럽네, 이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 아유, 숨 막힌다, 답답하다, 이 생각이 들어요? 책 많네, 이 생각 들지? 잠순에 가면요, 이런 책을 사다가 온 거실에 재놓고, 잠순에 대유행이 뭔가 하면 거실을 서재화하는 거라. TV를 띠가 안방에 보내고, 아빠를 안방에 가두고. 그래, 거실에서 이제 애들하고 엄마표 영어도 하고 책 읽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자기들 거실 사진을 막 찍어 올린다니까. 그만큼 모른다는 뜻이에요. 어떤 게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책이고 이런 걸 몰라가지고 우선 불안하니까 막 저렇게 하는 거죠. 이 집 보니까 어떤 생각 들어요? 여기 보시면 한 권 한 권이 제가 우리 아이 키울 때하고 똑같아요. 일주일에 한 번, 열흘에 한 번씩 가가지고 우리 아이가 읽을 만한 책 7, 8권 사서 집에 갖고 와서 읽히고 그거 다 떨어지면 또 서점 나가고 이렇게. 아이들 키울 때 옷을 뭐 미리 한 박스씩 사요? 애들 금방 크는데? 희한하다. 신발도 그렇게 안 사죠. 근데 책은 뭐 성장이고 나발이고 뭐 인지능력 발달이고 고려 안 하고 막 이 집은 어때요? 이 책 알아요? 이 책? 그래 집에 이런 책 있으면 그래도 내가 봐줄게. 저런 책을 사요. 저런 책. 요즘은 뭐 저런 책도 또 뭐더라? 홈쇼핑에서 막 되게 유명한 책이거든요. 저런 그림책. 저런 걸 어릴 때부터 이렇게 하죠. 야, 우리 기차에서 내려. 뭐, 도깨비를 빨아버린 우리 엄마. 지각대장 존. 뭐, 이런 책들 이렇게 하죠. 그렇게 한 권 한 권 사서 오랫동안 사람들의 이렇게 좋은 평가를 받은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는 책들이 있어요. 그런 책들을 한 권 한 권 읽어 나가면서 책에 대한 재미를 느껴야 돼요.
이건 모 전집 출판사에 추천하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무슨 전집,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무슨 전집, 뭐 이렇게 하고 있죠. 이거 안 하면 큰일 난다 하면서 와가지고 막 협박하니까 애 처음 낳아놓고 엄마들 쫄아가지고 막. 자, 다시 한번 생각해봐요. 엄마야, 왜 없어졌나? 저는 아무 짓도 안 했어요. 또익한데 이거. 자, 책은요 많이 읽는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한 권을 읽어도 마음에 와닿아야 되죠. 그러니까 책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재미있거나 아니면 감동적이거나, 이런 경험이 생겨야 애들이 책을 좋아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책을 고를 때 처음에는, 어릴 때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재미있거나 감동적이거나. 그 외에 뭐 엄마들은 지식, 전집을 왜 사는가 하면 엄마들이 애들이 뭐 머릿속에 많이 집어넣으려고 하죠. 그래서 전집 사는 거예요. 보면 전부 뭐 창작동하고 있긴 하지만 대부분이 지식 관련 전집이죠. 저거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아. 이 시대의 변화를 몰라요. 요즘은요, 지식은 어디 가면 다 있어요. 네이버. 우리나라 네이버는요, 구글이 공략하지 못한 유일한 검색 엔진이에요. 네이버 정책이, 원래 구글이 검색하면 다 걸리게 돼 있거든요. 그 나라의 검색 엔진에서 그 포털 사이트들이 모은 정보라도 구글이 검색하면 다 찾게 돼 있는데 네이버만 막아놨어요. 구글이 아무리 검색해도 네이버에 있는 정보를 구글에서 읽을 수가 없어. 우리나라만 적하고 있어요. 그 네이버 가서 물어보면 되지 뭐. 지식은요, 옛날에는 머리 아주 좋은 천재들이 많은 지식을 외워서 그렇게 학력고사 수석하고 이랬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지식은 다 제공되기 때문에, 그죠? 그 지식을 가지고 어떻게 창의적으로 변화시키고 가공하고 새로운 컨텐츠를 만들어내고 이런 게 중요한 시대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 머릿속에 많이 집어넣을 생각하면 안 돼요. 그죠? 근데 이제 우리 어릴 때 옛날 생각은 학력고사 시대 생각하고 이래서 그렇지. 마음으로 느끼고 깊이 있게 생각하는 책 읽기를 해야 되고요. 뭐 두 번째도 마찬가지고. 전집이 할인 많이 주니까 싼 것 같지만 사실은 사보면요, 많은 전집 중에 몇 권 좋아하는 거 없거든. 그럼 결과적으로 경제적으로 훨씬 비싼 셈이에요. 순전하게 셈법을 하면 안 돼. 물론 그 중에도 좋은 전집이 가끔 있긴 있어요. 저도 옛날에 전집 때문에 우리 부부싸움 했는데, 우리 와이프가 교무실에서 방판하는 아저씨한테 꼬시켜가지고 집에 전집을 배달해 왔어. 집에 배달된 전집 이름이 뭐였는가 하면 그 당시에 웅진에서 나온 달팽이 과학동화. 그래서 제가 막 열받아가지고 막 고함을 지르고 이랬잖아요. 근데 나중에 내가 어린 선생님하면서 공부하다 보니까 달팽이 과학동화를 누가 만들었는가 하면요, 중국대학교 철학 교수로 있다가 저 변산반도에 내려가서 공동체를 일구고 있는 윤구병 선생이라고 있어요. 이분이 자기 제자들과 함께 그 어린이 책 기획팀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세미나를 막 그리고 정성껏 이렇게 만들었는데 출판할 여력이 없는 거라. 그래가지고 판권을 웅진에다 8년 동안 팔았어요. 그래서 웅진에서 8년 동안 이 달팽이 과학동하고 올챙이 그림책 가지고 대박을 쳤죠. 그때 이제 우리 사람이 낚여서 그걸 산 거라. 나중에 이제 윤구병 선생이랑 제자들이 보리라는 출판사를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판권을 회수해서 지금은 보리에서 낙권으로 내고 있죠.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도 전집 못 사니까 한 권 한 권 낙권으로 사게 이렇게 해놨어요. 가끔씩 이런 전집이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 아이도 그 달팽이 과학동화 읽으면서 정말 어린 시절을 재미있게 막 행복하게 보냈어요. 무슨 책 찾아온나 하면 애가 가서 다라락 찾아오더라고, 6살 때. 그래서 저는, 야, 저가 벌써 한글을 안 하면서. 근데 그게 아니고, 하도 읽어가지고, 세워져 있는 책의 모서리만 봐도 책 제목을 아는 거라. 그 정도로 좋아했어요. 그런 좋은 전집들이 가끔 가물이 콩 나듯이 있긴 하죠.
근데 대부분은 질이 떨어져요. 저자 없고 대부분 출판사 기획팀이나 뭐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아까 그 집 거실처럼 저렇게 책 빡빡하게 꽂혀 있으면요 질려요. 부담이 느껴져. 우리는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들 어린 시절 한번 생각해봐요. 그죠? 제가 어릴 때 옛날에 집 앞에 굉장히 넓은 광장이 있다고 생각했어. 근데 커서 가보면요 광장이 아니고 골목이라. 옛날 뭐 추억 어린 동산 이런 데 뒷동산 가봐요. 언덕이라니까 그냥 조그만. 그러니까 애들한테는 그게 엄청난 광장이죠. 자, 우리한테는 저 전집 별거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럼 뭐 각오로 생각하지 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애들한테는 자기들 막 압사시키는 무슨 태산처럼 이렇게 느낀다니까. 그런 상황에서 책을 좋아하기 어렵죠. 이런 거 안 해도 이런 거 뭐 5세 때 인물 이야기 읽고. 제가 아이 키우면서요 아빠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좀 알으라고 아빠 인생 처음 학습을 한번 해봤어. 초등학교 5학년 때. 제가 비산동 달동네에서 살았는데 그 새빵을 하도 전전해가지고 우리 아이들 데리고 아빠 살던 동네를 구경시키려고. 비산동에 내리자마자 같이 짜증을 내면서 있잖아요. 여름방학 때. 덥다 캐사코 뭐 아이스크림 사도 캐사코 뭐 내가 왜 가야 되노 캐사코 뭐 내가 성질나가 때려치웠어요. 아빠 인생을 좀 경험하게 하려고. 네가 얼마나 지금 좋은 환경에서 자라고 있는지 좀 느끼게 하려고 했는데 애는 관심이 없더라고. 아빠 인생에도 관심이 없는 놈이 생판 처음 보는 저 인물들에 관심이 있겠어요? 요즘은 그래도 인물 이야기까지. 옛날에 위인전 해줘. 위인전. 그 위인 벌써 숨통 막히잖아요. 우리는 순진한 해가 그거 읽으면 위인들을 본받아가지고 뭐 에디슨이 알 품듯이 뭐 그렇게 과학 탐구를 할 줄 알고 막. 그건 전부 우리 생각이에요. 우리 생각. 이미 집집마다 전집이 있는데 자꾸 이 이야기하니까 미안해가 지나갑니다. 왜냐하면 책을 좋아하지 못하게 하는 어린 시절의 가장 큰 적이 전집이에요. 제가 볼 때. 좋은 어린 책을 안 찾는 노력을 엄마들이 포기하고 그냥 구원하는 대로 막 사니까. 저도 있잖아요. 우리 아이한테 한국의 역사, 세계의 역사를 만화로 익히려고 전집 할인매장에 간 적이 있어요. 진짜 우리 아이 어릴 때인데. 가니까 전집 할인매장도 요즘은 또 뭐 어린이 서점, 어린이 전문 서점 이렇게 붙여놨더라. 가니까 이 아저씨가 하는 말이 웬 호구 왔나 싶어서 저는 웅진에서 난 한국의 역사를 사고 싶었거든요. 왜냐면 웅진에서 난 한국의 역사는 제가 진짜 좋아하는 그 사실주의 만화가들이 그렸어요. 지금도 저는 웅진에서 나온 한국의 역사, 세계의 역사는 추천해요. 오세영, 이희재 뭐 이런 분들이 그린 좋은 만화인데 그걸 사러 갔어요. 근데 이 전집 아저씨가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그 옆에는 비메이저 출판사, 대산출판사라고 있는데 거기서 난 한국 역사, 세계 역사가 있는 거야. 근데 이 아저씨가 이 책을 소개하면서 저한테 말하기를 이 대산출판사에 나온 책을 읽으면 전교 1등하고 웅진에서 나온 책을 읽으면 반에서 1등합니다. 이렇게 하더라고. 너무 유치하잖아요. 속 보이고. 왜냐면 비메이저 출판사니까 마진이 큰 거라. 그러니까 이거 사가라 이거라. 우리가 어떤 책이 좋은 책인지 잘 모르니까 어쩔 수 없이 거기에 의존했어요. 근데 가능하면 몇 년 해보면 알잖아요. 이거 우리 애가 안 읽는구나. 근데 그거 쳐다보고 있으면 계속 본전 생각나거든. 빨리 중고나라를 갖다 팔아요. 빨리 팔아치우고 지금부터라도 좋은 어린이책,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어린이책을 사서 한 권씩 다시 읽히는 거라. 안 그러고 책을 좋아하기 진짜 어려워요. 이 시기를 지나가면. 책을 좋아하게 하려면 엄마들이 지금까지 말한 것처럼 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하고요. 두 번째는 여유가 있어야 돼요. 책이 중요하다니까 영어학원, 수학학원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 1시간 남는다. 그때 책 읽어라. 이건 책 읽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애들은 또 어떻게 생각해요? 아, 영어, 수학 같은 또 뭐 하나 시키는구나 엄마가. 이렇게 되면 건성으로 넘기는 거예요. 책장을. 책을 읽는 게 아니라 건성으로 넘기고 때우고요. 또 뭐 하락하면 책 읽는다 하고 책 들고 있다니까. 왜? 뭐 하락하는 걸 피해가지고 이제
책 읽으면 엄마가 아무 말도 안 하니까. 이 짜투리 시간에 책 읽고 뭐 이러죠. 그러면 이제 책 읽기 습관을 다 버리는 거예요. 읽지도 안 하고 그림만 보고 뭐 대충 넘어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책을 좋아하게 하려면 우리 아이가 마음껏 그래? 책을 읽을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책 읽기는 쉬운 게 아니거든요. 갑자기 막 몰입할 수 있는 게임 같은 게 아니에요. 워밍업이 필요하고. 어머니들 책 한번 읽으려고 해봐요. 저는 겨울 방학 때 강의 준비를 한다고 이제 이런저런 책을 읽고 하거든요. 근데 어느 방학 때인가 제가 갑자기 까미 이방인을 읽고 싶더라고. 내가 읽은 적이 없는데 제목은 많이 들어가지고 마치 읽은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키는 거야. 그 긴 책도 아닌데 단편 소설인데, 단편은 아니구나. 중편쯤 되는구나. 근데요, 이놈의 책을 막 한 10페이지 읽어도 몰입이 안 돼. 뭐 하자는 거지? 하면서 막 있잖아요. 막 오후 풍경을 계속 묘사하고 있고 막. 근데 일단 때려치웠잖아. 책이란 이런 거예요. 서서히 집중해 들어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시간적 여유가 있어야 가능한 거죠. 무슨 만화책 보듯이, 애니메이션 보듯이 이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을 여유가 있어요. 여유가. 근데 엄마들 이걸 제일 하기 어려운 거라. 애들이 5분 이상 노는 꼴을 못 보죠. 가만히 있는 꼴을 보면 왠지 불안하고 막 이렇게 계속 잔소리 해대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생각의 전환을 하지 않으면 여유를 줄 수가 없어요. 뭐 프로그램 돌리고 이래야 뭐 하는 것 같죠. 그렇지 않고요. 가능하면 쓸데없는 거 다 정리하고, 대단히 미안한 말이지만 제가 책임질게요. 꼭 해야 되는 거 있으면 이렇게 하면 또 나중에 엄마들이 와서 조용히 묻는데, 우리 애가 그건 피아노는 뭐 인생을 행복하게 살려면 뭐 피아노 쳐야지. 신한카드 선전하듯이 남편이 피아노 치고 옆에서 어깨 짚고 엄마는 그 피아노에 맞춰서 노래 부르고, 그거 됩니까? 그건 피아노 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너 피아노 다 칠 줄 알잖아. 근데 저녁마다 피아노 치면서 남편 옆에서 노래 부르고 남편 목소리 듣기 싫은데. 가능하면요, 아이들 사교육으로부터 해방시키고, 제가 말하잖아요. 꼭 해야 되는 사교육은 하나도 없어요. 어머니들이 불안해서 하는 것일 뿐이에요. 우리는 그런 거 안 하고도 멀쩡하게 살았어요. 저를 만나서 자기주도적으로 크는 아이들은요, 진짜로 아무것도 안 해요. 꼭 필요한 거 있으면 해야지. 뭐 발레에 한이 맺혔다 이러면 발레 좀 해야 되고, 발레 학원 보내면 꼭 또 소질 있다 한다. 피아노 보내봐요. 무슨 대회 막 열죠. 피아노 학원들끼리 연합해가지고 막 대회가 다 대상 주고 이란다. 그럼 또 초보 엄마들은 뭐 감동받아가지고 그거 동영상 찍어 카스에 올리고 막 우리 애가 대상 받았어요 하고, 그것도 이제 한 2, 3학년 때까지만 하고 시간이 지나면 다 끊게 돼 있어요. 저절로. 학년이 높아질수록 이거 알구나 싶거든. 그 미리 끊으면 훨씬 돈 벌고 지혜로운 거지. 그 애들이 시간이 많이 확보돼야 바깥 놀이도 하고 좀 놀다 와서 책 읽고 이렇게. 그리고 애들이 읽을 만한 좋은 책이 집에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하고요. 그래서 제가 전집을 자꾸 비판하는 거예요. 전집 중에도 좋은 책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확률이 현저히 낮다. 그리고 아빠들이 수고해서 벌어오는데 겁도 없이, 어떤 엄마도 2천만 원치 한꺼번에 지르더라고. 2천만 원치 질러봐야 한쪽 100명 채우기도 못 빠듯해요. 그 옆에 놀러 가보면 집에 뭐 그런 게 꽉 꽂혀 있으니까 뭔가 뭐 우리 후달리는 것 같고 막 이래가지고 또 지르고 막. 안 그래도 돼요. 요즘 도서관도 많이 발달해 있고, 특히 칠곡 지역에 보니까 여기 뭐 무슨 도서관? 구수산 도서관? 여기 이것도 있고, 또 민간 도서관도 있대요. 여기 뭐더라? 옛날에 굴렁치 하시던 분들, 에? 책마실? 또 있는데 뭐 더불어숲, 예. 도서관 있죠. 뭐 하여튼 도서관 많더라고. 이런 도서관도 잘 활용하고요. 진짜 그렇게 엄마들 눈이 뜨여서 우리 아이들이 좋아할 책 같으면 구입해야 하고요. 구입한 다음에 나중에 애 다 크고 나면 되팔면 돼. 걱정하지 말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특히 저학년 엄마들에게 부탁하고 싶은데, 아이들에게 책을 읽으라고 하면 안 되고요. 엄마가 읽어줘야 돼요.
책을 읽는다는 것과 한글을 아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한글 깨우쳤다고 네가 읽어 엄마 목 아파 바빠 뭐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어른들이 읽어주는 이야기들 많이 들은 아이들이 나중에 학교 왔을 때 선생님 말씀을 많이 받아들이게 돼요. 억양, 인토네이션 이런 것까지 다 살아있잖아요. 그걸 이제 이해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그런 말을 많이 들었어야죠. 애들은 한글 깨우쳤다고 해도 책을 읽으려면요 띄어읽기도 해야 되고요. 행간의 숨은 의미도 찾아야 되고요. 호흡 조절도 해야 되고 이렇잖아요. 그 작가가 말하려고 하는 어떤 행간의 숨은 뜻도 뭐 고민해야 되고 이러니까 그건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가능하면 어른들이 그죠? 뭐 동화 구연 하듯이 하란 말이 아니에요. 이랬잖아 호랑이가 있었어 뭐 때려치우고 그런 거 그냥 엄마 네이티브 목소리 읽어주면 돼요. 투박해도 괜찮아요. 엄마 마음을 담아서 읽어주다 보면 아이들이 그 말을 듣고 이제 아주 행복하게 자랄 수 있고요. 어느 날이 되면 아 엄마 읽어준 건 너무 늦어 내가 읽을래 하고 책을 가져가는 날이 와요. 책 읽기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책 읽어주기가 그 아이의 책 읽기를 좌우한다. 이 꼭 알아야 돼요. 엄마들 목이 아프고 하잖아요. 그러면 아빠의 도움도 청하고 또 긴 책 같은 경우는요 하루에 얼마씩 잘라서 읽어주면 돼요. 꼭 하루 저녁에 뭐 목 터지도록 다 읽어주고 막 쓰러지지 말고. 저는 우리 아이 어릴 때 아이 침대에 같이 누워가지고 책을 읽어줄 때 정말 행복했어요. 저는 언젠가 아이가 내가 먼저 아이가 떠난다고 생각해서 그죠? 옛날에 뭐 아버지의 죽음 이런 책이 있더라고. 아이하고 누워가지고 그런 책 읽어주면서 막 내가 감정에 복받쳐가지고 막 울고 있잖아요. 그럼 애는 영문도 모르고 막 아빠 왜 울어 하고 아까만 내 짝꿍 책인데 이런 거 읽을 때는 온 가족이 다 울고요. 또 만화책 중에는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라고 있는데 브라질의 소설책을 우리나라 만화가 이희재가 만화를 그렸는데 원작보다 더 감동적이에요. 이런 만화책 읽으면요 진짜 마음이 따뜻해지거든요. 그 제재라는 꼬마가 자기 인생의 멘토 같은 어떤 아저씨를 만나서 그죠? 사는 이런 이야기. 책을 꼭 읽어줬으면 좋겠다. 책 읽어주는 시간이 의무적인 시간이 아니라 정말 우리 아이가 그죠? 행복해졌으면 하는 마음으로 어릴 때 1, 2학년 같으면 아주 그림책 읽어줘도 돼요. 그림책들 중에도 그죠? 학년을 초월하는 좋은 그림책들 많이 있고요. 예를 들면 언제까지나 너를 사랑해 이런 그림책 같은 경우는 그죠? 아이들 밤에 재울 때 읽어주면 되고 너는 특별하단다 뭐 이런 그림책 좋은 그림책들을 늘 읽어줘서 우리가 아이들한테 그런 말 하기 어렵잖아요. 우리 딸 사랑해 이 말 안 나오죠. 니 뭐 했노? 했나 안 했나? 전부 이런 말만 하잖아. 옳고 그름 질책 엄마들이 mp3를 가지고 하루 종일 자기가 하는 말을 녹음해보라니까. 그럼 다 그런 얘기밖에 없어요. 마음은 그게 아닌데 우리 깊은 마음 속에 아이를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있는데 기계가 고장나서 이 목을 통과해서 나올 때 딱 되면 이상한 말이 튀어나오죠. 그래서 우리로서는 저는 이제 이게 되는데 많은 과정을 거치고 이래가지고 저는 지금도 우리 25살 아이한테 아빠는 어떤 경우에도 내 편이다. 우리 아들 사랑해. 내가 늘 이야기를 하거든요. 아이하고 소통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는 돈이 필요하면 엄마한테 카톡 보내고 위로가 필요하면 저한테 카톡이 와요. 어릴 때부터 늘 이렇게 온 마음을 다해서 아이한테 책을 읽어주고 소통하고 우리가 일상에서 하기 어려운 말을 책을 빌려서 말하고 이렇게 좋은 어린이책은 어떤 책인가? 어떤 것이 좋은 어린이책인가? 이걸 뭐 판별하는 여러 가지 뭐 기준이 있지만 다 치우고요. 엄마들 좋아하시는 대로 이제 제목을 아예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면서 한번. 자, 그림책부터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가지신 교재에도 그 제일 뒷부분에 보면 몇몇 동화 작가를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어린이책 작가 권정생 선생님이라고 있어요. 지금 돌아가셨죠? 이분 평생 안동 어느 구석에서 사시면서
조그만 교회 종직이로 평생을 사신 분이에요. 혼자서 외롭게 폐병으로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만든 그림책 중에 그 대표적인 그림책이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그림책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애니메이션도 나와 있고 전설적인 그림책이죠. 모든 것은 소중하다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강아지 똥은 우리가 보기에는 막 더러워서 피해가고 막 이러죠. 근데 우리가 모를 뿐 이 강아지는 민들레를 꽃 피우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거든요.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다 모를 뿐 우리 아이들이 장차 자라나서 우리 사회에서 어떤 소중한 역할을 하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런 이제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를 담은 강아지똥. 이런 책은요, 어린이책 시장에서 우리나라에서 100만 부 팔리기 어렵거든요. 그 100만 부 팔리면 밀리언셀러라고 부르는데, 그 밀리언셀러의 대표적인 그림책이에요. 자, 좋은 책을 찾을 때 어떻게 찾으면 되는가 하면, 자, 제가 강아지똥을 소개했어요. 그러면 강아지똥을 누가 지었다고요? 예, 권정생. 안동에 가면 권정생 기념관 있어요. 여름 방학 때 체험학습 가셔도 되고. 자, 그러면 권정생이 쓴 책을 찾으면 아, 대충 다 좋은 책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전문적인 뭐 식견이 있을 필요 없어요. 그런 거 뭐 전문가들이 하고 우리는 부모니까. 자, 강아지똥이 어느 출판사에서 나왔다? 자, 길버드 어린이에서 나왔다. 아, 그러면 길버드 어린이가 어린이 책을 내는 자회사를 세웠구나. 괜찮은 출판사고 이렇게 아시면 돼요. 그러니까 작가를 따라가거나 출판사를 따라가면 어린이책 고르는 거 아주 쉬워요. 이게 더 어렵다 그러면요, 어린이 도서 연구회라고 있습니다. 80년대 이후로 우리나라 어린이책 시장의 그 산파 역할을 한 그 어린이책 전문가들이 이렇게 모여서 지금 수십 년, 예, 국내에서 발간되는 모든 어린이책, 그죠? 그걸 읽고 이제 평가하고 이래서 좋은 어린이책을 가려내는 그런 곳인데, 어린이 도서 연구회 가시면 해마다 도서 목록을 발간해요. 우리 카페 오시면 어린이 도서 연구회에서 발간한 목록을 다시 제가 다 정리해 놨는데, 그 엑셀 파일을 원하시면 어린이 도서 연구회 가시면 되고, 가서 구하셔서 받아요. 그럼 책 제목이 지금 20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나온 모든 책들이 다 정리되어 있어. 그 중에서 좋은 책, 추천할 만한 책, 그 목록을 가지고 도서관에서 빌리든지 이렇게 하면 되죠. 자, 작가나 출판사를 따라간다 이 말씀 드렸습니다. 자, 이 우리나라에서는 그림책을 잘 만들기 참 어렵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그림책들은 외국에서 들어온 것들이죠. 아까 말한 대로 뭐 모리스 샌닥, 뭐 존 버닝햄, 뭐 윌리엄 스타이그, 뭐 이런 분들이 뭐 칼데코상을 받은, 서양에서 그림책의 노벨상이라고 불려 이런 상을 받은 좋은 그림책들이 우리말로 다 번역돼 들어와 있죠. 우리 국내 작가들이 쓴 그림책 중에는 뭐 그렇게 막 유명한 책이 잘 없는데, 불과 몇 년 전에 이제 이 백희나라는 작가가 혜성처럼 나타나서 한솔에서 처음으로 전집으로 나왔죠. 한솔 수북이라는 전집으로 나왔는데, 워낙 잘 만들어가지고 이 양반이 뭐 뉴욕에서 유학했다 하대요. 크레이 전문이래요. 그림책의 배경을 전부 점토로 만들어서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그림책을 만들었고요. 또 아이디어도 참 창의적이어서 아빠의 출근, 아빠의 직장과 이렇게 연결해서 이 그림책을 정말 환상적으로 좋아하더라고.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이 책도 뭐 100만 부 베스트셀러가 됐죠. 백희나, 주목받는 그림책 작가라고 할 수 있죠. 그 밖에도 많은데, 자, 외국 그림책을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이게 정말 창의적인 거죠. 우리나라 그림책들은, 우리나라 동화들은 주로 무거워요. 우리나라 현실도 그렇고 이래서. 근데 외국 그림책들은, 외국 책들은 주로 재밌고 황당무계하고 창의적이고 이렇죠. 우리가 아는 아기돼지 삼형제 있잖아요. 늑대가 와서, 늑대 맞나? 아기돼지 3마리 집을 초토화시키고 다 잡아먹는다는 이야기잖아요. 자, 그걸 이 작가가 완전히 거꾸로 뒤집어서 늑대 입장에서 새로 쓴 거라. 늑대가 엄마 심부름으로 뭐 빌려오래. 요리를 하는데 뭐가 없다고. 그래서 돼지집에 빌리러 갔다가 늑대가 감기 걸려서 재채기를 했는데 막내 돼지 집이 날아가고 집이 다 무너졌는데 보니까 거기 소세지가 뭐 한 마리 하나 떠 있더래.
그러니까 그냥 자기는 먹었대. 뭐 이런 식으로 있잖아. 희한하게 정말 창의적으로 늑대 입장에서 다시 쓴 이야기. 진짜 재밌어요. 창의적이고 고리타분한 그냥 아기돼지 삼형제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출판사가 어디예요? 보림이죠. 어머니들 보림하면 좀 익숙하잖아요. 자, 이런 식으로. 자, 그림책을 잘 내는 출판사들이 딱 길버드리니, 또 뭐 있어요? 마루벌, 시공주니어, 이런 출판사가 딱 있어요. 일본의 중요한 그림책들을 번역하는 출판사는 한림 출판사. 이런 식으로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출판사만 우리가 좋은 어린이책을 만든 출판사들 이런 곳들이 있구나 이렇게만 알아도 책 고르기 참 쉬워요. 자, 이게 아까 제가 말한 그 유소호텔에서 소통이 일어났던 그죠? 최영대 이야기. 아까 제목 없던 엄마가 뭐 최영대가 박영대가 하고 뭐. 자, 이 책은 저학년들 읽기 참 좋죠. 그림책에서 글밥 많은 책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글밥이 적당하게 있는 얇은 책이에요. 이 얇으니까 엄마들이 본전 생각나서 안 사더라고. 근데 아이들이 그림책에서 글밥 많은 책으로 넘어가는 시기에 꼭 필요한 게 뭔지 알아요? 이렇게 글밥이 적당하게 있고 그림도 있는 책, 또는 우리 옛 이야기, 또는 서양 신화, 이런 것들이 그죠? 과도기 아주 넘어가기 좋은 책들이죠. 왜냐하면 우리 옛 이야기나 이런 것들은 이제 엄마들 읽어주고 하면서 굉장히 재밌잖아요. 그래서 글밥과 상관없이 아이들이 읽게 되고, 그리스 로마 신화 이런 것도 그렇고요. 이 재미마주에서 나온 저 학급 문고 시리즈는 굉장히 얇고 그림도 들어있고 글밥이 적당하게 있어서 이제 그림책에서 글밥 많은 책으로 넘어가는 과도기 있는 아이들에게 아주 도움이 되는 시리즈를 내고 있어요. 재미마주라는 출판사인데, 이 출판사에 나온 이 책들 보면 예를 들면 남자아이들이 참 웃겨할 책 중에 오줌 멀리 싸기 시합 이런 책이 있어요. 남자아이들이 전부 고쳐내놓고 오줌 멀리 싸기 시합한다는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삼촌과 함께 자전거 여행 이런 책도 있고, 짜장 짬뽕 탕수육 어머니들 이런 책도 있고요. 그 본전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책도 사시면 좋죠. 조금 전에 자, 작가 이름이 누구예요? 최인선이죠. 자, 이번 작가는 황선미라고 해요. 최인선이나 황선미 이런 분들은 우리나라 어린이책 시장을 주도했던 베스트셀러 작가죠. 지금 제가 보이는 책은 대부분 100만 부 이상 팔린 책들이에요. 초등 교과서에도 실렸을 가능성이 높고, 그 엄마들 꼭 교과서에 실렸다고 그것만 찾아 읽으면 안 돼요. 책을 무수히 많이 읽어야 돼요, 사실은. 책과 친구가 대해서 기회가 닿는 대로 많은 책들을 소화해야 되지. 꼭 교과서에 실린 책만 읽으면, 시험 칠 때 교과서에 실린 책 안 나오면 어떡해요? 그래서 어떤 텍스트가 나와도 우리 아이가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읽어야 하죠. 나쁜 어린이표. 여기 선생님이 떠든 애들한테 계속 나쁜 어린이표 주고 막 이러잖아요. 그 애들이 열받아가지고 막, 이 아이가 막 선생님 서랍 뒤져가지고, 저도 이제 하도 오래돼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막 그 선생님 서랍 뒤져가지고 청소 시간에 다 없애버리고 뭐 이런 이야기. 아이들 심리를 그대로 꿰뚫고 있는 그런 책이죠. 이것도 저학년, 중학년들이 읽을 만한 아주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그런 책들이거든요. 옹진에서 그래 전집 안 내고 이런 거만 좀 내도 될 낀데. 김중미라는 작가가 있는데, 이 양반은 대학 졸업하고 인천에 있는 달동네 들어가가지고 야학하고 뭐 이런 공부방 하는 엄마예요. 아줌마예요. 이 아줌마가 창작과 비평사에서 좋은 어린이책 원고 공모를 했는데 거기 대상을 받은 경험이 있죠. 그 대상을 받은 책의 이름이 괭이부리말 아이들이라고, 고학년 책으로 아주 유명한 책이죠. 텔레비전 TV 옛날에 뭐 느낌표인가? 뭐 책 관련 그런 데서 소개된 그런 베스트셀러 작가인데, 이 작가의 다른 작품이죠. 이거 저학년, 중학년 아이들 읽으면 돼요. 종이밥. 이게 뭔지 알아요? 가난하게 사는 그 경험이 있으면 알 수 있는데, 간식은 없고 배는 고프고 이러니까 아이들이, 저도 그런 경우 있어요. 늘 책의 한 귀퉁이를 찢어가지고 입에 넣고 씹는 거라.
입에 넣고 씹는 그 종이 씹으면 동글동글하게 모이거든요. 이걸 뭐 종이밥이라고 불러. 그리고 총알처럼 동글동글하게 말아가지고 뱉어내죠. 뭐 씹는 느낌. 그 묘한 뭐 책 썩어 들어가는 냄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저도 어릴 때 그걸 많이 했거든요. 신문 귀퉁이를 찢거나. 저는 항상 교과서에 귀퉁이가 너덜너덜했어요. 항상 째가지고 딱 입에 넣어가지고 씹고, 뭐 스트레스를 그렇게 해소하기도 하고 뭐 이랬나봐. 그런 걸 주제로 한 아주 어린 시절 불우하게 자란 아이의 이야기. 우리나라 책들 대부분 좀 이렇죠. 우울하고 무겁다면, 자, 외국 동화들은 굉장히 재밌죠. 환타지 같고. 그 대표적인 것이 로알드 달인데, 로알드 달의 작품들은 우리 아이들이 읽으면 정말 좋아하죠. 이 초등 중학년 이상만 되면 로알드 달의 모든 작품이 시공준이에서 번역돼 나왔어요. 시공사는 뭐 아시다시피 전두환 장남의 비자금 빼돌리가 세운 출판사 같은데, 제가 증거는 없으니까 뭐라고 말은 못하겠고, 그래도 뭐 어떡하겠어요. 우리 아이 잘 키우려면 뭐 기분이 나쁘지만 내가 할 수 없이. 찰리와 초콜릿 공장 보면 정말 환상적이에요. 아이들의 꿈을 그대로 그려놨어요. 이 영화로도 나왔죠. 로알드의 모든 작품 다 영화화되어 있어요. 나중에 잠수의 영화 할 때 아이들이 흘려듣기 할 때 비디오 보기 하잖아요. 그때 찰리와 초콜릿 공장, 아니면 마틸다, 제임스와 슈퍼복숭아, 뭐 이런 로알드 달의 작품들 아이들한테 그 비디오 보기도 해도 되고요. 우리말로 책을 읽어두고 비디오 보기 하면 훨씬 친숙하겠죠. 진짜 재밌어요. 마틸다도 진짜 아이들이 좋아하고, 교장 선생님 골리는 이야기잖아. 아이들 마음에 안 드는 까다로운 교장 선생님. 어떤 엄마들은 애들한테 이런 거 이렇게 해도 돼요? 교장 선생님을 골리잖아요. 뭐 창의성이라고는 진짜 이런 책 읽다가 우리 아이도 꼭 그렇게 되면 어떡해요? 하고 막. 그럼 걱정하지 말고요. 다양하게 읽히면 돼요. 저는 찰리 초콜릿 공장 영화를 보면서 정말 요즘 아이들이 부럽더라고요. 찰리가 결국 초콜릿 공장에 초대돼 가잖아요. 근데 초콜릿 공장 가보니까 진짜 초콜릿이 강물처럼 흐르고 막 모든 시설들이 다 뭐 과자로 되어 있고 초콜릿으로 되어 있고 막, 엄마들 같으면 뭐 모든 시설이 다 금으로 되어 있고 막, 그죠? 벽은 다 돈이고 막 이랬으면 좋겠죠. 그런 환상을 실현한 그런. 자, 이건 그림책인데요. 저학년용 그림책이 아니고요. 이 패트리샤 폴라코라는 어떤 그죠? 그림책 작가의 자전적인 이야기잖아요. 이 여자는 진짜 공부를 못하고 이래가지고 친구들한테 놀림받고 늘 주눅들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선생님이 새로 부임이 왔는데, 이 선생님은 아이들을 공부나 이런 걸로 한 줄 세우지 않고 아이들의 장점을 잘 살려서 칭찬하고 이런 선생님이었던가 봐요. 그러니까 패트리샤 폴라코가 늘 뭐 공부에 주눅 들어 있고 막 쉬는 시간 되면 어디 뭐 숨어 있고 막 이런 애인데, 어느 날 애가 막 그림을 그리는 걸 보고 선생님이 칭찬을 한 거라. 야, 너는 정말 그림을 잘 그리는구나. 근데 문제는 이게 그 아이가 들은 최초의 칭찬인 거야. 인생 최초의 칭찬. 그러고 나서 세월이 흘렀대요. 나중에 30년인가 흘러가지고 어떤 결혼식에 갔는데 그 선생님을 만난 거라. 그래가지고 반가워서 막 인사하고, 선생님이 그래 니 요즘 뭐하고 지내노?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패트리샤 폴라코가 얼굴 빨개지면서 수줍어하는 목소리로, 저는 요즘 어린이 그림책을 만들고 있어요. 그 선생님이 칭찬 하나가 이 작가를 아주 유명한 그림책 작가로 만든 거예요. 진짜 감동적인데. 그러니까 아이들이 가진 고유의 장점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모든 아이들이 다 똑같이 공부를 잘할 수는 없잖아요. 요즘 뭐 다중지능 이론도 나오고 뭐 이런데, 우리 아이가 가진 재능을 우리가 잘 발견해서 칭찬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아이들을 옆집 아이하고 비교하면 안 돼요. 학습으로 비교 안 하면 또 생활 태도로 비교하죠. 옆집 애는 그래 공부는 똑같이 못하지만 운동은 잘하잖아. 그냥 항상 누구하고 비교하면 안 돼요. 비교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내 아이의 어제와 내 아이의 오늘을 비교하는 거야. 이 논리에서도
그죠? 철학 시간에 가면 그 논리학에 대해서 배우죠. 논리학에서 가장 기초적인 게 뭔가 하면 비교는 차원이 같아야 한다. 여보 아줌마의 키와 내 몸무게를 비교할 수 있어 없어요? 없잖아. 옆집 아이의 환경과 조건, 그죠? 그 집 부모의 성장 과정 이런 게 다 다르거든 우리하고. 근데 모든 걸 다 거두절미하고 그냥 비교하는 거. 이건 완전히 비논리적이에요. 어리석은 짓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비교할 때 내 아이의 어제와 내 아이의 오늘을 비교한 거야. 그러면 어떻겠어요? 항상 칭찬할 것밖에 없어요. 저는 지금도 눈에 선한데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처음 들어갈 때 지 등짝보다 더 큰 가방을 메고 우리 아이 학교는 6개월 건너가야 했어요. 6개월 건너가는데 에르베스트 산을 등정하는 것 같더라고요. 처음에 보름은 누가 따라오래 그래서 내가 같이 갔어요. 그 다음부터는 오지 말래. 독립심을 키워야 된다고. 근데 걱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몰래 미행을 했거든. 근데 가는 데 있잖아요. 길거리 떨어진 총알 같은 거 다 뭐 줬고 뭐 먼산 팔다가 막 그 6개월 올라가는데 에르베스트 산을 등정하는 것 같더라니까. 끼역끼역 막. 그러니까 교문 밖으로 이렇게 교문 안으로 사라지는데 한 30분 걸려요. 근데 이 아이가 커서 어느 날 해외를 지 혼자 가는 거야. 대학 들어가더니. 아이는 항상 잘하고 있어요. 옆집 애하고 비교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처음 슈퍼에 보냈던 생각도 나요. 슈퍼에 신분을 보냈는데 한 30m 떨어진 집 대문에서 30m 떨어진 슈퍼를 보냈는데 소방도로가 이렇게 있거든요. 애가 조심해서 다녀오라 하니까 있잖아요. 스파이더맨처럼 길거리 주차되어 있는 차와 벽 사이에 있잖아요. 막 붙어가지고 스파이더맨처럼 붙어가지고 막 이래가지고 슈퍼를 가더라고. 근데 혹시 싶어 걱정이 돼가 창문으로 이렇게 내려다봤거든. 그 장면이 제가 지워지질 않아요. 그랬던 아이가 어느 날 막 인터넷으로 막 사진 끼기 시작하는데 옷을 얼마나 사재 끼는지 신촌에서 노니까 있잖아요. 맨날 홍대 클럽 가고 뭐 이거 뭐 사면 있잖아. 결제는 항상 지 엄마 휴대폰으로 막 결제되었습니다 하고 나고. 그때마다 우리 생각하죠. 그때 슈퍼 가던 아이. 그래야 애가 감사가 되니까. 그걸 잊어버리면 이게 미쳤구나 막. 집안 형편도 생각 안 하고 막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잊지 말고요. 꼭 우리 아이의 어제와 오늘 비교를 한다면 우리 아이의 어제와 오늘을 비교하면 항상 아이는 성큼 자라있어. 너무 감사할 일이죠. 아까 나쁜 어린이표를 썼던 마당을 나왔다. 이것도 유명하죠.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져서 이것도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책 중에는 뭐 가장 많이 팔린 책 중에 하나고요.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져서 어머니들이 다 알고 있는 거죠. 시간이 없어서. 자, 아까 강아지똥을 썼던 권정 선생님이 쓴 이게 초등학교 6학년인가 중학교 6학년 교과서도 실린 책이죠. 몽실언니. 격동기를 살았던 한 여자의 일생을 그린. 이거 읽으면 요즘 엄마들은 모르겠는데 전부 통곡하게 되죠. 한 사람의 인생을. 자, 이런 책 어디서 냈어요? 창작과 비평사에서 냈죠. 창비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좋은 어린이 책을 만들어내는 좋은 출판사예요. 창비 아동문고라는 이름으로 지금 한 30년째 계속 책을 내고 있어요. 여기서는 주옥 같은 책들이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중학년 이상이다 잘 모르겠으면 창비 아동문고 검색해서 거기서 마음에 드는 책 사시면 돼요. 이건 뭐 오히려 유명한 TV에도 많이 타는 이런 책이죠. 일본의 유명한 단편소설인데 이런 책도 읽으면 정말 감동이 돼서 막 울죠. 저도 이거 우리 아이하고 읽으면서 소파에 앉아가지고 같이 꺼이꺼이 울었던 생각이 나는데 애들한테 이런 책을 읽게 돼요. 그러면 감동을 받고 책의 맛을 아는 거죠. 그럼 책을 저절로 좋아하게 돼요. 찾게 돼요. 저는 꼬마들 어린 서점에서 많이 관찰해 봤는데 엄마들이 어떤 책이 좋은 책인지 몰라서 전집을 사주지만 그죠? 어린이 서점 같은 데 와서 정말 좋은 평가를 받는 그림책들을 만나잖아요. 그럼 아이들이 그건 지가 들고 가. 품에 안고요. 애들이 저 좋은 책을 금방 알아봐. 그래 두고두고 그것만 꺼내가 읽기도 하고 막.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런 책들 다 소개할 수 없어서 대표적인 책들을 지금 말씀드리고, 자, 어머니들이 공부를 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애 잘 키우려고 하면 대충 해서는 안 되고요. 엄마들도 함께 성장하는 거죠. 저도 우리 아이 4살 무렵에는 완전히 문 외환이 있거든요. 맨 땅에 헤딩 있거든요. 근데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시간이 없어서 어머니께 꼭 권하고 싶은 책 제가 3권을 준비했어요. 그림책이 우리 아이 인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저학년이니까 그림책 무시하면 안 되고요. 아이들에게 읽어주기도 좋고 짧으니까. 이건 일본의 유명한 그림책 전문가 마쓰이 다다시 선생이 쓴 5부작을 우리나라 이화여대 석좌 교수로 있는 그 이상근 박사라고 유아교육 전문가예요. 이분이 한 권의 책으로 우리 현실에 맞게 다시 낸 거예요. 어린이와 그림책. 이게 베스트셀러예요. 저학년이니까 꼭 읽어봤으면 좋겠고. 자, 이 책은 오랫동안 어린이 책과 관련한 강연 활동을 했던 분이, 이 책 나온 지 오래됐죠. 이거 벌써 한 15년 됐을 텐데 지금도 여전히 베스트셀러예요. 옛날에 제가 이거 잠순에 이걸 소개해가지고, 그죠? 이 책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간첩됐죠. 이 책. 우리 아이 책날개를 달아주자. 이분 지금은 무슨 대학 교수로 있는 것 같더라. 성장해가지고. 김문아 씨라고. 사계절도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어린이책을 많이 내는 출판사예요. 그 사계절에서 나온 책. 이거 읽어보시면 큰 충격을 받게 돼 있어요. 어머니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어린이책에 대한 시각, 이런 것들에 충격을 주고 못되게 이야기하는데, 읽어보시면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아까 그 수능 감독 갔다가 놀래가 왔던 아빠한테 제가 이 책을 권했잖아요. 그리고 제가 수없이 많은 분들의 강의를 하면서 항상 책과 관련해서는 꼭 이 책을 읽어보시라고 권하는 거죠. 그 좋은 어린이책이 어떤 책인지, 그죠? 책 읽기를 아이가 좋아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 생각을 좀 정리해주는 책이에요. 자, 이 책은 저런 책을 기초로 해서 실제로 아이를 키우는 사람들의 경험이에요. 강백향 선생이라고 수원에서 초등학교 교사하는 분인데, 이분과 수원에 있는 어린이 서점 그 단골들이 힘을 합해가지고 자기들이 아이를 키운 경험을 책으로 냈어요. 저는 이 책을 옛날에 읽고 깜짝 놀란 게, 이 집이 우리 집하고 똑같이 아이를 키우는구나, 이걸 알게 됐어요. 좋은 어린이 책, 읽었던 책, 과정, 뭐 경험, 이런 게 거의 비슷하더라고. 그러니까 이 책은 이제 굉장히 읽기 쉬워요. 가볍고 경험이고 이러니까. 이 뭐 꼭 안 사보시고 싶으면 도서관에서 빌려보시든지, 이런 책도 읽으면서 엄마들이 아이와 함께 성장해야지. 안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책을 고를 줄 모르는 거라. 그러면 독서논술 학원 보내야 돼요. 책은 중요하다는 걸 아는데 안 읽어 애가. 나도 고를 줄 몰라. 그러면 참 낭패죠, 낭패. 나중에 중학교 가게 되면 또 중학교 아이들의 좋은 책을 정리해서 추천하는 선생님들이 있어요. 책으로 따뜻한 세상을 만드는 교사들, 줄여서 책다세라고 부르죠. 이 책다세에서도 해마다 방학 때가 되면 청소년들이 좋은 책을 정리해서 추천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좋은 책 목록을 인터넷 알라딘 교보 이런 데 가면 다 그 목록을 한쪽 사이드 메뉴에 다 탑재해 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책을 모른다고 두려워할 일이 아니에요. 하다 보면 자꾸 안목이 넓어지고.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는 출판사를 따라가라. 어린이 책을 내는 출판사들이 많하고, 좋은 책을 늘 꾸준히 내온 검증된 출판사를 따라가면 아이들이 좋아하는 책을 만날 가능성이 훨씬 높다. 잘 모르겠으면 나중에 제가 지금 이제 행정자치부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우리 아이들에게 자기주도 학습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코칭 센터를 준비하고 있어요. 정부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그게 이제 아까 약도에 있는 효성타운에 한 달 안에 세워질 텐데, 혹시 엄마들이 다른 도움이 필요하시면 다음 카페 대구 부모교육연구소 들어오셔서 제 다른 강의들을 쭉 따라 이렇게 들어보셨으면 좋겠고, 그 과정에서 이런저런 질문이 생기면 카페 게시판에 올리시거나, 어떤 엄마들 강의 끝나니까 조심스럽게 저 뒤에서 선생님 전화번호로 카톡 날려도 돼요? 하면서. 카톡 날려도 되고요.
카스 친구도 많이 하고. 저는 지금 카톡 친구가 한 1200명 있어요.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도 안 나왔는데 중고등학교도 안 나왔는데 친구 없잖아요. 근데 지금 카톡 친구가 1200명이라니까. 궁금한 거 있으면 나중에 이제 시간 내서 물어보시면 좋겠고, 할 수만 있으면 어린 시절에 아이들이 사교육에 너무 휘둘리지 않고 좀 행복하게 자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자라는 것이 장기적으로 아이들에게 큰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어릴 때 꼭 책을 좋아하는 아이로 키울 수 있도록 학교 도서관도 잘 활용하시고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엄마표 영어나 뭐 엄마표 수학이나 이런 다른 강의들은 그 카페 들어와서 들어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어머니들이 훨씬 더 잘 들어주시고 많이 같이 웃고 이래가지고 말씀드린 저도 참 즐거웠습니다. 어머니들이 하고 있는 고민이나 경험을 저도 똑같이 했고요. 그래서 어머니께 마지막으로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나는 혹시 미친년 아닌가 이 생각 절대로 하지 말라고. 우리가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질병 하나가 있는데, 아이를 키우는 과정에서 충동 조절 장애, 이거 다 있어요. 다. 그러니까 특별히 혼자 정신과 관락하지 말고, 그렇다고 애들 포기하고 막 아무데나 보내고 이러지 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또 넘어지면 일어서고 넘어지면 일어서고 이러면서 아이 손을 잡고 한 걸음씩 이렇게 전진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 왔어요. 실수한 게 있다면 내가 몰라서 그랬을 뿐이고, 그죠? 그러니까 용기를 내시고 아이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